자, 우리 이쪽에 좀 칠판 좀 보시면 구평 영어에 대한 먼저 일단 총평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문제마다 좀 고난도 문제 위주로 각각의 문제풀이 방식 또 메커니즘 다시 한번 설명하면서 좀 잡아갈게요. 단순히 이제 분석 강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분석이란 말은 사실 뭐 이렇게 막 꼼꼼하게 다 뭐 하나씩 분석한다는 거고, 자, 이제 어떻게 시험장에서 이 문제들을 소화해낼 거냐, 답을 낼 거냐, 거기에 초점을 좀 맞출 겁니다. 자, 일단 이번 9평은 뭐 어려웠죠? 예. 자, 6평이 여러분들 자 5.5% 1등급 비율이었거든요. 자, 6평과 좀 비교를 합시다. 6평 같은 경우에는요, 고난도 킬러 있죠. 그러니까 정답률 20%나 나오는 문제가 3문제가 있었고, 그러니까 완전 킬러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빈순삽 3점짜리가 킬러로 나왔죠. 6평에는. 그리고 준킬러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빈순삽 제외한 나머지 이제 좀 어려운 유형들 있잖아요. 뭐 밑주름이나 이런 것들. 자, 그런 것들이 평이하면서 6평은 이제 특징이 뭐였냐면 긴 문장에서, 그러니까 한 문장이 막 5줄, 6줄, 7줄이 막 쏟아졌죠. 자, 뭐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문장들이 막 터프했냐? 뭐 그렇진 않아요. 그리고 뭐 어려운 단어가 있었냐?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 정도에서 이제 문제가 나왔는데 5.5%였고, 자, 이번에 이제 9평은 준킬러가 상당히 많았다. 그러니까 이제 1등급 그러니까 정답률이 50% 깨지는 문제가 11문제가 있었고, 또 그렇다고 완전 킬러인 20%의 정답률은 또 없어요. 그러니까 30%, 39번이 정답률 30%로 이제 오답률 1이거든요. 그 문제가. 예, 뭐 그 정도. 그러니까 준킬러가 잔잔바리로 많다 보니까 이게 간단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9평 대비하면서 패턴도 잡고, 그러니까 그거 내에서 이제 고난도 뭐 들어가는 방식도 좀 잡고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여러분들 대응은 잘 됐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그냥 이런 겁니다. 만약에 18번부터 45번까지 쭉 풀어버리면 계속 느낌 자체가 계속 어려운 거야. 계속 이렇게 잔잔바리로. 그러니까 그냥 엄청 어려운 것보다는 아, 왜 답이 안 나오지? 아, 왜 짜증나지? 이런 게 좀 있었을 거라고요. 자, 그런데 이제 아마 잘 따라오고 패턴 잘 잡고 했으면 점수에 대한 방어는 됐을 거라 생각해요. 방어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쭉 학생들 이제 수강생들 점수를 좀 조사를 해보니까 6평하고 9평하고 점수가 뭐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추세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결론적으로 6, 9평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어려웠다고 할 수 있지만 객관적인 나의 점수를 볼 수 있는. 그러니까 6, 9평 점수가 내 실력이구나 하고 인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거기부터 아, 그럼 내가 목표를 1등급 잡을 거냐, 2등급 잡을 거냐, 그럼 어떻게 공부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잡아 나갈 수가 있겠죠. 자, 다시 이제 이번 시험 다시 한번 좀 더 얘기를 하자면, 자, 어려웠던 이유는 일단 해석 난이도가 솔직히 6평보다 어려웠다 볼 수 있어요. 이유가 왜 그러냐? 일단 긴 문장 호흡은 6평보다는 적었습니다. 뭐 한 줄이 막 6줄, 7줄보다도 한 4, 5줄로 막 이어지면서, 자, 이게 있었죠. 어려운 말이 나오고 모르는 단어가 자꾸 나오고. 터프한 거야. 그러니까 시험 보면서 이 해석을 될 듯 말 듯. 응? 그리고 해석이 돼도 이해 안 되고. 자, 어려운 단어도 나오다 보니까 어떡하지. 자, 근데 그 뭐 쭉 여러분들 이제 강의를 들어와서 한 학생 대부분입니다만, 내가 얘기했던 게 이거죠. B2S. 지겹죠, 그죠? B2S 계속 얘기했죠. 자, B2S가 뭐예요? 결론적으로는. 자, 시험장에서 우리가 모든 말을 이해할 거라고 기대하지 않아? 절대 기대하지 않죠. 그죠? 분명히 내가 모르는 말 나올 것이다. 모르는 단어도 나올 것이다. 이제 이걸 인정한 상태에서, 자, 내가 독자로서 이해할 수 있는 말을 가지고 답을 낸다. 요게 지금 여러분 B2S의 키포인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계속 연습시켰고, 그 세미파이널 시작하면서 킬러 클래스 파이널 강좌 갔다가 B2S만 가지고 3시간을 썼어요, 내가. 그쵸? 네.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자, 결국에 이런 거 여러분 나한테 영어에 대한 어떤 막 본질적 이런 거 배우러 온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박사도 아니고, 그죠? 영어 뭐 학문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능력 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근데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영어 시험을 치는 데 있어서 시간 제한 내에서 답을 내는 거를 가르치는 데는 최적화된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이제 배우고, 자, 우리는 점수만 내면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자, 이게 내신처럼 막 본질적으로 모든 말을 이해하고 분석하고
이해 안 된 말도 이해하려고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시험장에서 B2S를 적용한다는 거는 자, 과감히 내가 해석을 했어. 해석은 돼. 이해가 안 돼. 과감히 일단 무시 다음을 보자. 그죠? 자, 아예 이해 안 되는 말이 나왔어. 버려. 자, 모르는 단어 인정해. 이러면서 답을 내가려고 하셔야 돼. 자, 우리 출제자인 작자는 반드시 뭐다? 독자를 이해시켜 주려고 한다. 그러니까 분명히 아무리 어려운 질문도 거기에 분명히 한두 문장 정도는 쉬운 말이 제시가 되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답을 내보려고 하셔야 된다고. 가장 이상적인 건 사실 문맥을 이해한다는 거기 때문에 S로 B를 이해해 나가는 건데 자, 이번에 굉장히 좋은 연습이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어려운 말이 나오고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 본인이 B2S를 잘 배웠는데 대응이 됐느냐. 요걸 좀 고민해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나도 여러분들 평가원 그 당일날 저녁에 우리 연구진들하고 항상 그래요. 평가원 당일날 이제 또는 수능 당일날 저녁에 딱 시험지 때 나오자마자 프린트 해가지고 15명이 모여서 한 같이 풉니다. 그리고 풀고 나서 이제 막 이게 막 서로 이제 답 채점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풀면서 나도 느꼈어요. 나 이번에 구평이 좀 쉬울 줄 알았거든요. 사실 나도. 그래가지고 우리 연구진들한테 그랬어요. 나 이번에 20분 안에 풀어볼게. 그랬는데 정확히 36분 30초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내 입장에서 많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물론 이제 지난 8년간 평가원 문제 틀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다 맞긴 했는데 풀면서 나도 고민한 게 많아요. 이거 답인가? 다시 한번. 그래서 이러면서 또 심플하게 적용해보고 모르는 거 인정하고. 자, 나도 여러분들 영어 오래 했고 솔직히 잘하겠죠. 그죠? 근데 나도 모르는 말이 있었고 모르는 단어가 있었다고. 근데 그랬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예요, 사실. 그러니까 이번에 구평은 그 연습하기 딱 좋았던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B2S 절대 잊지 마시고 자, 요 독자로서 이해될 수 있는 이 부분들을 잡아나가시는 게 맞다라는 거고. 자, 순서 삽입. 이번에 뭐 화두가 순서 삽입 난이도가 엄청 높았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 순서 같은 경우에는 2점짜리가 어려워서 그랬지 이게 엄청 높은 건 아니에요, 이번에는. 그러니까 2점짜리가 40%고 3점짜리가 45% 나왔거든요, 정답률이. 자, 원래 순서는 어려우면 우리 여러분 6평 때 20%나 나왔어요, 순서가. 그죠? 그리고 정답률 보면 일반적으로 20%대 30대 초반 때는 자주 등장합니다. 언제? 절대평가된 다음에. 내가 얘기했던 거 기억나죠? 순서가 가장 어려워지고 있다. 빈칸은 오히려 쉬워지고 있다. 그래서 빈칸 포기하지 마세요라고 했고, 자, 빈칸을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뭐야? 순서는 순서 죽어라 공부하면 순서밖에 못 풀어요. 근데 빈칸은 커버할 수 있는 게 빈칸 4개에다가 밑주름이도 빈칸입니다. 그죠? 근데 꾸준히 얘기하죠. 밑주름이 빈칸이다라고. 그 다음에 빈칸으로 영어 공부하면은 주제, 제목, 요지까지 커버가 돼요. 또 심지어 요약문까지도 커버가 돼요. 자, 9문제가 빈칸 연습으로 커버가 됩니다, 사실은. 근데 순서는 여러분들 죽어라 순서하면 그 순서도 2문제입니다. 물론 순서 갖다 해석형도 들릴 수 있고 그건 기본이고요. 그런 건 기본이고, 그러니까 유형에 대한 어떤 접근을 봤을 때는 빈칸 공부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 자, 이제 오랫동안 이제 영어 수능을 쭉 봐온 입장에서, 내 입장에서 봤을 때 절대 평가된 다음에 빈칸은 굉장히 깔끔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빈칸 쉽지 않아, 어렵지 않았거든요. 내가 6편 끝나고도 똑같은 게 있었어요. 빈칸 어렵지 않다. 참 쉬워졌다. 그러니까 내가 알려준 대로 풀어라 라고 했었는데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근데 순서는 이번에 어렵다고 느끼지 마세요. 그러니까 2점짜리가 뭐 역배점이라는 말이 나오긴 하지만 뭐 그거는 이제 뭐 감수의 차이겠죠. 수능에서는 거의 대부분 2점은 2점, 3점, 3점이니까. 근데 어쨌든 이번에 2점짜리가 40 나오면서 거기서 좀 고민을 했을 건데 순서가 원래 나오던 고난도만큼 어렵진 않았고, 자, 문장 삽입은 여러분들 이번에 오답률 1이거든요. 39번이 30% 나와서 오답률 1인데 뭐 스텝 3, 내가 얘기하는 이제 스텝 3 문맥 봐야 되는 그거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문장 삽입을 스텝 1, 2, 3 잘 지켰으면 충분히 대응은 됐을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2점짜리도 호락호락하진 않았어요. 그것도 이제 스텝 2에서 나왔었고요. 그래서 좀 이따가 이거 다 해설해 줄게요. 자, 역시 빈칸 이번에 평이했다. 근데 좀 긴장은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번 빈칸은 자, 빈칸 4개 중에 3개가 싹 다 첫 문장 빈칸이었다고. 그러니까 우리 구평 보기 전에 내가 첫 문장 빈칸 바로 수업했었거든요. 첫 문장 빈칸 같은 경우는 보통 쉬워요. 이따가 같이 하긴 하겠는데 밑주름이도 빈칸이잖아요. 첫 문장에 밑줄 그어져 있어요. 그러면 따지면 밑주름이도 빈칸이라고 쳐서 빈칸 5개라고 치면 첫 문장 빈칸이 4개가 나온 거야.
이런 적은 처음이에요, 거의. 그러니까 보통은 중간 빈칸이 많이 나오는데 중간 빈칸 하나 나오고 첫 문장 빈칸 4개 나왔고. 그래서 빈칸의 일단 난이도 자체가 뭐 그걸 떠나서도 절대평가된 다음에는 굉장히 깔끔하고 명확하고 심플하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타겟팅 걸고 팩트 파인딩만 잘하면 빈칸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고, 그리고 B2S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해 안 되는 말 버리고 이해되는 말을 가져가자. 빈칸에선 그게 적용이 정말 잘 돼요. 근데 반대로 순서에서 만약에 이해 안 되는 말 버리고 이해되는 말만 가져가자, 그럼 틀려요. 순서는 B2S 적용되는 게 아니야. 그 순서는 본인의 능력이나 문맥력이나 해석력도 동반이 좀 돼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 하죠. 빈칸하고 문장 삽입은 한 뭐 해석력이 약하고 단어가 몰라도 내가 알려준 대로 하면 풀 수 있다라는 말을 자주 했어요. 그래서 그거대로 잘 따라오시면 되고, 이제는 구평이 끝났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합니다. 자, 만약에 자기가 버려야 될 유형이 있다라고 한다면, 좀 영어가 빈순 삽입 동등하기 어렵다. 그러면 첫 번째 버릴 건 사실 순서예요. 뭐 버린다는 말이 좀 웃기긴 한데, 시험장에서 만약에 대응을 못 할 거면 괜히 풀다가 시간 잡아먹고 틀리는 기보다는 제일 마지막 밀어두는 문제. 시간 없으면 못 풀고 그냥 시간 있으면 풀어보고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문제를 순서를 잡을 때 빈순삽이라고 했을 때 순서를 제일 마지막 푸는 게 맞기는 해요. 좀 이따도 첨가 설명하겠습니다. 자, 밑주름이가 이번에 여러분들 오답률 2위. 자, 밑주름이는 여러분들 빈칸이에요. 빈칸. 빈칸. 그러니까 요거는 빈칸만큼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자, 밑주름이가 뭐 단순히 주제 찾기다 생각하시면 안 되고, 좀 이따 밑주름이부터 해설 시작할게요. 자, 그래서 눈은 항상 어디? 4, 5%. 그러니까 이번에 여러분들 뭐 어떤 뭐 각각의 뭐 이제 뭐 예측들이 나오지만, 누구는 뭐 4%대 나올 것이다, 또는 5가 나올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6 나온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마 이번에 최상위권 입장에서는 이게 완전 킬러가 없었기 때문에 솔직히 최상위권 입장에서는 이게 그렇게 어렵다고 느끼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1등급 방어 항상 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1등급 비율은 어쩌면 5, 6이 나올 수도 있어요. 6평보다 더 나올 수 있어요. 근데 2등급 비율이 좀 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 어려웠던 게 뭐냐면 준킬러가 많았기 때문에 1, 2등급 진동, 2, 3등급 진동 학생들 중에서 영어가 좀 제대로 대비가 안 된 학생 입장에서는 많이 무너졌을 수 있습니다. 많이. 근데 그거는 먼저 우리 다 대비했으니까 잘 대응했을 거라 생각하고요. 자, 그래서 이 정도가 이제 이번 구평이 어려웠던 이유들이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시험장 패턴, 이 패턴을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자, 내가 얘기했죠. 그 문제 푸는 순서만 바꿔도 여러분들 충분히 대응이 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랬죠. 여러분들 항상 우리는 눈이 1등급 비율이 4, 5에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자, 4, 5가 나온다면 일단 빈순삽 3점짜리는 무조건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문제 푸는 순서만 바꿔도 점수 4점수 방어는 될 것이다 라고 했었어요. 6평 전에도 그렇게 해서 연습시켰고 9평 전에도 마찬가지고, 아마 6, 9평 점수가 비슷하게 나왔을 거라 생각해요. 뭐 간혹가다 이렇게 쭉 오른 학생도 봤어요. 아주 드물지만 있더라고요. 60점에서 80점 올라가고. 오를 게 많으니까 그럼 올라가겠죠. 근데 보통 뭐 자기가 한 뭐 85점이다, 뭐 그러면 9평은 한 87, 88 또는 뭐 84 이렇게 비슷하게 나왔을 거라고요. 맞죠? 6평이 한 뭐 79다 그러면은 9평은 뭐 한 76 또는 뭐 82 뭐 이렇게 왔다 갔다 비슷하게 나왔을 거예요, 거의. 그러니까 이번에 어떻게 보면 되게 아까도 내가 언급했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객관적인 시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6, 9평이. 그러니까 물론 한 번 정도는 쉬웠으면 자존감 상승 차원에서는 참 도움이 될 텐데, 근데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거니까 내 점수가 이거구나. 객관적으로 인정을 하자. 그다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자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내가 쭉 수강생들 점수 봤으니까 하는 얘기지만 거의 다 뭐 비슷비슷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6, 9평 점수가 조금 오르거나 조금 떨어지거나 비슷하게. 그러니까 이 점수를 인정하시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자, 내 점수 방어를 위해서 1등급 전략, 2등급 전략 뭐 이렇게 가게 될 텐데, 여러분 1등급 전략이라고 하는 거, 2등급 전략이라고 하는 게, 자, 한번 잘 들어봐요. 자기가 6구에서 점수대가 한 85점 이상으로 형성이 됐다. 그러면 반드시 1등급 전략으로 가셔야 돼요. 목표는 1등급 반드시 받겠다라고 생각으로 가셔야 되고, 자, 그리고 만약에 점수가 한 2, 3 진동이다. 뭐 한 78, 9에서 82, 3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자, 지금 어쨌든 6, 9평이 둘 다 어려웠잖아요. 그럼 수능도 비슷하게 나온다는 전제를 깔아볼게요. 그러면 이게 한 7, 8점, 10점까지 올라야 되잖아요. 1등급 받으려면.
자, 그러려면 영어 시간을 많이 늘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자기의 시간과 현실적인 잘 생각해 보세요. 영어를 괜히 늘렸다가 국어 수학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거는 기본이니까요. 현실적으로 내가 2등급 전략을 가야 될 것이냐, 2등급 방어로도 할 것이냐, 아니면 1등급 전략 정말 가볼 것이냐 하는데, 만약에 2, 3 진동인데 자기가 1등급 전략을 가겠다고 결정을 하시면 모든 약점을 극복해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을 많이 쏟아야 돼. 이제 우리 딱 한 10주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간 동안에 뭔가 뭐 기본적인 구문을 한다, 그러긴 힘들거든요. 그러면 시험장에서 문제 요소마다, 자, 뭐 빈칸은 빈칸, 순서는 순서, 어떻게 내가 시험장에서 풀어낼 거냐를 정말 고민하시고 알려준 방법론을 가지고 연습하시고 본인께 되고, 정말 본인께 되어야지만 시험장에서 퍼포먼스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고민하셔야 되고, 그래서 85, 6 정도 형성됐다 그 이상으로 오면 1등급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가보시고, 자, 2, 3 진동이면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2등급 방어로 가자 거나, 아니면 1등급 가야 돼, 난 무조건 영어 1 안 찍으면 나는 죽어, 뭐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정시던 아니면은 뭐 최저를 맞춰야 되는데 영어가 정말 간절하던 이러면 시간을 본인 현재 하는 시간보다 더 많이 쓰시긴 해야 된다 라는 거죠. 알겠죠? 네, 잊지 마시고, 이게 1등급을 만약에 지금 이제 되게 객관적이니까, 6, 9평이 객관적이니까 이 정도 나온다는 전제하에 1등급 받는다? 절대 쉬운 일이 아닌 건 느꼈을 겁니다. 그렇죠? 2등급 방어도 은근 어렵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되게 나는 2등급은 나올 것 같았는데 거의 78, 79 나왔어.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와, 2등급 방어라도 제대로 해야겠다 라고 생각이 되면 그렇게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1등급을 꼭 받아야 된다고 하면 지금 수업했던 거 잘 들으시고, 그리고 자, 하나 알려줄게요. 자기가 세미파이널 때부터 들어서 만약에 잘 체화가 됐다라면 괜찮은데, 중간에 왔거나 또 새로 왔거나 뭐 이렇게 되면, 자, 우리 마지막에 내가 이제 여러분 세미파이널 진행했던 킬러클래스 파이널 강좌가 있어요. 자, 요거는 이 교재 자체가 좀 어려워요. 고난도 교재인 거 다 알고 있죠? 자, 이 교재로 마지막 정리했었는데, 마지막 유형별 정리했었죠. B2S 논리독기부터 시작해서 빈순사, 뭐 어휘, 무관한 문장, 요약문 다 잡았어요. 자, 근데 이게 되게 심플하게 8강 정도만 우리 진행이 됐잖아요. 예. 이걸로 갖다 복습하시면 됩니다. 또 만약에 자기가 취약 유형이 있으면 요걸 갖다 참고하시면 돼요. 물론 킬러클래스 1이 기출이기는 한데 그거는 좀 너무 좀 길기 때문에 이게 좀 심플하게 잡아놨거든요. 마지막에. 그러니까 요걸로 여러분은 요소마다 자기가 취약 유형을 이걸로 잡아. 그리고 나한테 물어봐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모르는 거 물어보시고 계속 극복을 하셔야 돼. 그러니까 정확하게 방법론은 잡혀 있어야 되잖아요. 간단해요. 방법론 제대로 잡고, 자, 여러분, 누군가 강사의 강의를 듣는다는 거는 그 사람한테 더 배워서 혼자 하면 10시간 걸릴 거를 1시간 만에 그 방법론을 배워서 그걸 내가 계속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자, 수업에 오면 이해가 되죠. 잘 되죠. 그죠? 이해도 되고, 동의도 되고. 집에 가면 그냥 원래 하던 방식을 쓰고 있고. 이러면, 그리고 모의고사 풀 때 원래 하던 거 쓰고 있고, 이러면 절대 안 늘어요. 그러니까 이게 피나는 노력이 좀 필요하기는 해요, 사실은. 쉽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래요. 만약에 점수, 그러니까 1등급 비율이 뭐 6평은 5.5, 뭐 9평은 한 8 이랬으면 이제 내 점수가 도대체 뭐지를 고민한단 말이에요. 근데 마음은 어디가 있어, 항상. 잘 나왔던 거가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한 6평이 한 85였는데 9평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8% 나와가지고 한 93 나왔다. 그러면 난 1등급 이렇게 본다. 이걸 봐야 돼, 사실은. 근데 지금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났기 때문에 다행인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이번에 받은 점수에 좌절하지는 마시고, 응? 그리고 너무 이게 뭐랄까 실망하지도 마시고, 그냥 6, 9평의 평균 점수를 내 점수다라고 생각하시고 공부하시면 되는데, 그렇다고 그냥 둥실무리하게 점수만 생각하시면 안 돼. 내가 거기서 뭘 틀렸고, 자, 뭘 극복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점수를 방어하고 1등급 또는 2등급을 받을 것이냐,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3이라는 숫자는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로. 알겠죠? 무조건 1 또는 2등급 전략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2등급 방어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는 내가 뭐 꾸준하게 얘기하지만 문제 푸는 순서만 바꾸고, 그리고 자기의 취약 유형들 뭐 이런 것들만 극복을 해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절대로 수능이 쉽게 나올 거다라는 생각하지 마세요. 응? 그러니까 뭐 기대할 수도 있죠. 아무래도 작년에 여러분들 수능이 11.88 나오다 보니까 뭐 결국 수능 가서 쉽겠지라는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눈을 한 7, 8 정도에 두고 그냥
평범하게 공부를 하는 것과 그랬을 때 어렵게 나왔을 때 박살나는 거하고 자 어렵게 두고 한 4, 5% 두고서 공부하다가 쉽게 나왔을 때 쉽게 그냥 1등 받는 거하고 그러니까 후자가 더 낫다는 거야. 그죠? 그리고 어렵게 두고 공부를 해서 4, 5% 공부를 막 했어. 한 상태에서 만약에 시험에 어렵게 나왔다. 그럼 적어도 방어라도 돼요. 근데 만약 쉽게 공부하다가 7, 8 정도로 막 공부하다가 어렵게 나오면 박살이 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가 계속 학기 초부터 너희들한테 했던 얘기가 자 1등급 비율 4, 5는 나올 수 있다. 라는 전제를 깔고 수업합니다. 어렵더라도 따라오세요. 라고 계속 했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끌고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뭐 스킬 하지 마 그러면서 하잖아요. 자 스킬 같은 거 부렸다가 박살나는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고난도가 나오면요. 알겠죠? 절대로 여러분들 그 막 넓게 막 크게 보지 마시고 항상 눈은 작게 내 눈처럼 한 4, 5% 요즘에 작게 뜨고 4, 5%밖에 안 나올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가시면 딱 맞아요. 알겠죠? 자 이제 문제 하나하나 요소를 좀 잡아볼게요. 자 우리 21번부터 가겠습니다. 21번 이번에 굉장히 의미 있는 문제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답률 34%라고 쓰시고요. 정답률 기준은 뭐 사이트마다 좀 달라요. 조금씩 다르죠. 비슷비슷한데. 자, 정답 34%. 그럼 고난도 맞죠? 자, 내가 밑줄음이 21번 위에다 뭐라고 쓰시냐면 빈칸의 또 다른 버전이라 써주세요. 21번 위에다가 빈칸의 또 다른 버전이라 써주시고 밑주름이가 등장했을 때부터 꾸준하게 나는 이제 빈칸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3페이지에 같이 걸려있다 보니까 주제 제목 요지 같이 걸려있다 보니까 주제 찾기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자,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6평 때는요 6평 때는 참고로 밑주름이 그 밑줄 그어진 말은 주제의 반대였습니다. 주제의 반대. 자, 네 지금 항상 그냥 간단합니다. 밑줄 그어진 그 말을 결론적으로 이해하지 못해도 답은 낼 수 있다. 동의돼요? 자, 이게 동의가 일어나야 밑주름이를 이해한 겁니다. 자, 밑주름이는 그냥 빈칸이에요. 자, 너도 이 문제 풀 때 어떻게 풀었냐면 이 flicking 나오잖아요. flicking the collaboration light switch 나오잖아요. 그쵸? 자, 읽지도 않았어요. 나는 개인적으로. 그냥 빈칸은 이랬어요. 이 말 어차피 이해 못하거든? 자, 오늘 내가 지금 21번 설명을 쭉 하고 나서 다시 봐도 이해 못할 거예요. 그 말 자체는. 근데 답은 나온다고요. 왜냐? 요거를 빈칸으로 보면 되거든요. 그죠? 자, 근데 지금 어디 걸려있어요? 첫 문장에 걸려있죠. 자, 한번 요것만 좀 잡아봅시다. 자, 우리 첫 문장 빈칸. 칠판 보세요. 첫 문장 빈칸은 뭐다? 지난주에 했잖아요. 그죠? 뭐예요? 주제문이다. 자, 주제문이고 타겟팅이 가능하다. 자, 그리고 지문의 난이도는 보통 평이합니다. 자, 첫 문장 빈칸은 주제문이고 타겟팅이 가능하고 자, 지문 난이도가 그닥 높지가 않아요. 얘는. 그쵸? 네. 자, 그래서 얘가 근데 나오면 항상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선택지 조심. 이거 기억나요? 자, 머릿속에 꼭 기억해두라고 했죠. 선택지가 매력적 오답이 있을 것이다. 지금 딱 21번이 딱 그렇습니다. 21번이. 그러니까 이번에 여러분 따지면 빈칸 4개랑 밑줄이 포함해서 밑줄까지 빈칸이면 5개 중에서 5개 빈칸 중에 가장 어려웠던 게 21번 빈칸이에요. 내가 항상 여러분들 수업하다 보면은 밑주름이 하다가 빈칸 그런 말 자꾸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 머릿속엔 그냥 밑주름은 빈칸으로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 자꾸 나오게 되는데 자, 첫 문장 빈칸 공식이에요. 타겟팅이 가능해요. 그죠? 그리고 지문 난이도는 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뜩뜩뜩 이렇게 해서 답이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이런 거죠. 타겟팅이 뭔지 모르는 학생들도 첫 문장 빈칸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타겟팅이 되는 겁니다. 그럼 타겟팅이 뭐냐 한번 해볼까요? 자, flicking 그냥 빈칸은 is something that leaders are uniquely positioned to do. 자, 리더들이 독특하게 자리 잡아지는 거야. to do 하도록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그 밑줄에다가 쓰세요. T 가능이라 쓰시고 또 뭐라고 쓰시냐면 리더가 해야 할 일 찾기라고 써보세요. 리더가 해야 할 일 찾기라고 써보세요.
자, 이거죠. 그 flicking the collaboration light switch 읽을 이유도 없어요. 그냥 이거는 something인데 어떤 것인데 리더가 하도록 위치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리더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 빈칸이라고 하는 밑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나머지 부분에서 자, 논리나 문맥은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타겟팅이라고 하는 것은 나머지 지문에서 무엇을 찾으세요라고 하는 기준을 제시를 하잖아요. 지금 기준 제시됐죠. 리더가 해야 할 일 찾기잖아요. 그쵸? 자, 이거를 갖다가 내려가서 글을 읽으면서 간단합니다. 이해 안 되는 말은 버리고 이해되는 말들을 잡아가면서 밑줄이 원하는 말, 그 답을 찾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입시는 똑똑하게 풀어야죠. 심플해야 되고, 단순해야 되고, 그리고 명확해야 되고, 그리고 자, 우리는 독자기 때문에 모든 말을 이해할 수 없다는 인정한 상태에서. 오케이? 자, 타겟팅은 여러분 정말 유용한 기술인데, 자, 이거는 여러분들 뭐 그닥 그렇게 복잡한 또 스킬도 아닌 거예요. 내가 스킬을 정말 싫어하는 건 알고 있죠? 그런데 타겟팅은 쓰라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타겟팅이 되니까. 그치? 자, 한번 볼게요. 그럼 그 다음 갑니다. For one thing. 자, for one thing에다가 예시라고 쓰시고요. The fear of being left out of the loop. 자, out of the loop 밑줄 그으시고 물음표. 몰라요. 몰라 버려. 괜찮아. 자, being left 남겨지는 것의 두려움은 can keep them glued to. 그들로 하여금 glued하게 한다. glue라는 거는 풀이죠. 접착되는 to their enterprise social media. 자, 미디어 뒤에 끊어보시고요. 끊어보시고 물음표 합시다. 물음표. 자, 방금 읽은 문장 같은 경우가 가장 짜증나는 경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해석은 돼. 근데 이해는 잘 안 되는 거예요. 이랬을 때 추론하시면 안 돼요. 자, 거기 물음표 했죠. 뭐라고 쓰시냐면 추론 금지라고 쓰시고 추론 금지 또 쓰세요. S 정보 기대하자. 추론 금지 S 정보 기대하자. 여러분 정말 간단한데 시험장에서 어려운 말, 이해 안 되는 말, 모르는 단어 나왔을 때 대응하는 방식은 일단 있어봐. 그리고 쉬운 말 찾아볼게. 그리고 이미 타겟팅도 됐거든요. 자, 밑줄이 원하는 말이 뭔지도 좀 잡힌 상태에서 들고 들어가기 때문에 자, 그거에 맞춰서 가는 겁니다. 자, 시험장에서 초보적인 실수가 뭐냐? 방금 얘기한 것처럼 어려운 말, 모르는 단어를 찾고 이해하려고 하고 그 말을 갖다 쫄아버리고 이게 초보적인 실수예요. 오케이? 자, 그럼 일단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 밑줄 한번 가보세요. 그 다음 쉬운 말 나와요, 바로. Individuals don't want to be or appear to be isolated. 밑줄 그시고 쓰세요. 쉬운 말에 집중하자. 자, 내가 문제마다 지금 지문 메커니즘 설명한다고 했어요. 단순 해설 강의를 생각하지 마시고 아, 밑주름이는 이렇게 보는 거구나. 지문은 이렇게 읽는 거구나. 그리고 답을 이렇게 찾아가는구나. 이걸 따라오셔야 돼. 알겠죠? 네. 자, 그걸 가지고 오늘 여러분 본 모의고사 있죠? 그거 오답 정리할 때 이런 메커니즘 갖고 활용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다시 예시는 항상 우리가 결과를 기대하잖아요. 자, 사람들은 원하지 않는다. 고립되는 것을. 자, 그럼 우리는 지금 찾고 있는 게 뭐죠? 리더가 해야 할 일 찾고 있죠? 그럼 리더가 해야 할 일. 사람들은 고립되는 걸 원하지 않는다. 그럼 리더 해야 할 일 뭐죠? 고립시키면 안 돼. 이걸 수 있죠. 일단은 느낌 뭐죠? 나도 그랬어요. 이건가? 그 다음 또 봐야지. 아직 확실하지 않고 끝날 수도 없고 나머지 버릴 거야? 아니죠. 자, for one, for another. 거기다가 예시 이라고 쓰시고 또 쓸게요. 예시 나열 공통점 찾기. 예시 나열 공통점 찾기. 예시가 나열된다. 그러면 소재는 다를 수 있으나 공통점이 제시가 되니 그걸 찾아보면 되겠죠. 그게 주제일 수도 있고 또 간혹가다 그게 반전이 나와서 까일 수도 있고요. 일단은 예시 2개가 나온다. 나열된다. 공통점을 찾아라. 기본 논리. 자, 볼게요. Knowing what their teammates are doing. 아는 것. teammates가 무엇을 하는지 아는 것은 provides. 제공합니다. A sense of comfort and security. 자, 안락감이나 안전감을 제공을 합니다. comma because. 자, because people can adjust their own behavior. 자, 밑줄 그어보세요. To be in harmony with the group. 밑줄 그으시고. 지금 컴마 찍고 because 나오면서 and focus 나왔죠? 좀 이따 좀 언급하겠습니다. 자, 지금 because 이하에서 딱 명확한 말 나오죠. To be in harmony with the group. 여기다가 공통점 이라고 써주세요. 공통점. 질문 어렵지 않잖아요. 예시 2개 나왔고요. 사람들은 혼자 있는 거 싫어하고 고립되는 거 싫어하고 하모니를 원한다.
그러니 리더는 하모니를 시켜야 한다. 자, 이렇게 생각하고 자, 그 다음 보세요. It's risky. 그 아래 쓰세요. 여기부터 확인 과정. 자, 지문에서 이제 읽어내는 과정들을 사고 과정을 그대로 잡아주는 거니까 자, It's risky 아래에다가 여기부터 확인 과정. 자, 확인 과정이 뭐야? 내가 잡은 정보가 맞는지 혹시 반전이 없는지 확인하겠다. 반전이 없으면 그냥 끝나는 것이고 반전이 있으면 당연히 대응하시는 거죠. 대응하는 거는 다시 제대로 읽으면서 뭐가 중심일까 고민하셔야 되고. 그죠? 네. 자, 이런 거예요. 만약에 그 뒤에 나머지 이제 반 남았죠. 이 반 정도에서 반전 대응이 잘 못하고 그렇게 돼버리면 선택지 5번 갑니다. 자, 요거는 참고로 이제 1번과 5번이 매력적 오답인데 5번에다가 쓰세요. 반전 대응 필수. 5번 선택지에다가 반전 대응 필수. 자, 5번 뭐라고 돼 있어요? Requiring workers to focus their attention on group projects. 맞죠? 지금 예시 나열된 거 여기까지 본 거랑 정확하게 일치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5번이 매력적 오답이 될 수가 있어요. 자, 단 확인 과정을 하면서 반전 대응을 못했다면 고르는 선택지고 반전 대응을 잘했다면 이 선택지는 제껴질 수 있습니다. 자, 그 아랫줄 보세요. 다시 올라가서 그 but 찾아보시고 자, even부터 hyper connected까지 걸어 닫고 화살표 다운 합시다. even부터 hyper connected까지 걸어 닫고 화살표 다운 합시다. 자, 여기서 이제 잠깐 칠판 볼까요? 수식어구 and focus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오늘 이번에 구평에 부쩍 and focus가 많이 나왔거든요. 부쩍. 그러니까 점점점 영어다워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간단하게 보면. 그러니까 이런 게 뭐냐면 자, 내가 and focus는 여러분 B2S는 의심하세요라고 했죠. 내가 만들어낸 말이니까. 근데 and focus는 의심하지 말라고 했죠. 이건 영어 통설원의 기본이다라고 했고. 그러니까 이런 거야. 꾸며주는 수식어구가 이렇게 있고 자, 뭐 주절이 이렇게 있고 자, 그다음 수식어구가 이렇게 있고 뭐 이렇게 단순하지 않지만 어쨌든 간에 주절 기점으로 앞뒤를 따졌을 때 주절 앞에 있는 꾸며주는 말은 중요한 말은 아니다. 이 말을 이해했다고 이게 중심은 아닐 것이다. 그 중심은 주절을 잘 봐야 된다. 물론 이 말을 이해하면 더 잘 이해가 되겠지만 자, 혹시 이 말이 이해가 안 된다 버려라 라고 했죠. 그죠? 주절 뒤에 나오는 자, 수식어구는 자, 독자의 중심점이라고 했습니다. 자, 왜 그랬냐면 쓰지 마요. 안 써도 돼요. 너무 많이 들었단 말이잖아. 자, 확인만 받는 거야 그냥. 자, 여기 이렇게 요게 B 즉 작자 입장에서는 이 말만 가지고 지 혼자 다 이해합니다. 근데 작자는 누구야? 독자를 이해시켜주고 싶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해를 시켜주고 싶고 독자가 이해 못했을까봐 잠깐 쉬어봐 설명할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독자의 중심점이 돼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독자들은 여기서 물음표가 뜰 텐데 여기서 이렇게 이 포인트를 가지고 이해하는 겁니다. 자, 그럼 내가 end focus를 가지고 주제를 잡고 답을 내도 좀 솔직히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뭐 이런 거예요. 만약에 내가 아예 노골적으로 이번에 end focus만 가지고 답 내볼까? 답 낼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이해하기는 좀 쉽진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안 하고 자, 어쨌든 여기에 중심을 둔다는 건 잊지 마세요. 응? end focus. 자, 볼게요. 그러면 다시 2번부터 hyper connected까지는 화살표 다운인 거는 여러분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 밑줄입니다. It's better for the organization if they practically go off and think for themselves and generate diverse ideas까지 밑줄 그시고 It's better for the organization if they practically 쭉 ideas까지 밑줄 그시고 별표하시고 작자의 중심점이라 써볼게요. 별표하시고 작자의 중심점이라 써볼게요. It's better부터 밑에 ideas까지 밑줄 그시고 별표하시고 작자의 중심점. 자, 너 뭐라고 쓰시냐면 혼자만의 시간 중요라고 쓰세요. 혼자만의 시간 중요. 자, 지금 but 딱 나오면서 우리 but 나왔다고 무조건 역접은 아니에요. but은 강조의 but도 있거든요. 그쵸? 자, 근데 이게 but 나와서 뒤에 있는 부분들이 만약에 위에 있는 내용과 반대라면 그 뒤에가 강조가 될 가능성이 중심점이 될 가능성이 훨씬 크죠. 물론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자, 반전 나왔기 때문에 반전 나오면 대응을 한다. 다시 제대로 읽으면서 무엇이 중심일까 고민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혼자만의 시간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러면 does 나오죠. does에다가 순접이라 쓰시고 순접. 뭐 결론, 뭐 인과 이러니까 순접. 포인트 변화 없고. 자, 그러면 나옵니다. 자, it becomes a leader's job. 나오네요. To create conditions that 어떤 상황 만드는 거야? Are good for the whole. 전체한테 좋은 상황.
자, 밑줄 그어보세요. By enforcing intermittent interaction. 밑줄 그으시고 별표하시고 여기다가 쓰세요. 뭐라고 쓰시냐면 지문 속 의미로 이해하자. 이것 때문에 헷갈렸을 거예요. 지문 속 의미로 이해하자. 이게 또 더쓰고 마지막에 있고 결론이고 리더의 잡이라고 하고 있고 인터랙션 나와버리니까. 근데 또 밑에 간헐적인 또 중요한 말 써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안 써줬으면 이건 문제 쓰레기 돼요, 사실은. 근데 이제 간헐적인 인터랙션이라 돼 있는데 간헐적 인터랙션이라는 게 인터랙션 하란 얘기야 말란 얘기야? 항상 인터랙션 있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죠? 어쨌든 이 간헐적이기 때문에 5번은 답이 아니에요. 5번은 어쨌든. 자, 근데 지문 속 의미로 이해한다. 좀 고민해 볼게요. 지금 앞문장에서 혼자만의 시간 중요하다고 했고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간헐적 상호작용을 진행해 라고 했거든. 그러면 이게 뭔 뜻이야? 상호작용이 중요하다는 얘기야? 아니면 혼자 시간이 중요하다는 얘기야? 헷갈리죠? 자, 그 뒤에 end focus 또 나와요. 자, 보세요. Even when people wouldn't choose it for themselves. 그 다음 밑줄 그어보세요. Without making it seem like a punishment. Without making it seem like a punishment. 처벌처럼 보이지 않으면서. 응? 자, 처벌처럼 보이지 않으면서 그 간헐적인 상호작용을 시켜라. 자, 이거예요. 혼자만의 시간이 중요한데 혹시 처벌처럼 보일 수 있으니 뭐 하라는 얘기예요. 간헐적인 상호작용은 종종 해. 그럼 중심이 뭐야? 혼자만의 시간이 중심이야? 상호작용이 중심이야? 혼자만의 시간이 중심이죠. 그죠? 다시 잘 들어요. 지금 does가 나왔고 마지막 문장이에요. 그 앞에 문장 뭐라고 했죠? 혼자만의 시간이 중요하다. 자, 그러므로 리더는 종종 간헐적 상호작용을 시켜야 되는데 말 그대로 간헐적 상호작용 그것만 얘기한 게 아니라 처벌처럼 보이면 안 되니 그래도 상호작용 종종 시켜라 이겁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너가 만약에 혼자 일하는 회사에 소속돼 있는데 혼자 너가 자택근무하고 혼자 일하는 거야. 그죠? 사실 우리 혼자만의 시간이 혼자서 이런 저렇게 결국엔 내 머리에 나오는 거니까. 자, 그런데 너무 혼자 있으면 이게 좀 너무 외로워 보이고 막 퍼니시먼트처럼 보일 수도 있으니 한 번씩은 불러서 모두 해. 회식도 하고 노래방도 가고 막 술도 마시고 이러는 겁니다. 자, 공부를 한번 해볼까요? 너희 대부분 혼자 공부하죠. 독서실 가서 친구랑 대화하면서 공부합니까? 설마요. 같이는 갈 수 있겠지만 같이 가도 공부할 때 혼자 하고 밥 먹을 때 같이 먹는 거지. 자, 그러다 보면 이제 만약에 봐봐. 만약에 너가 마지막 10주를 엄마가 넌 야 그냥 방에 처박혀서 그냥 10도 공부해. 그러면 너무 퍼니시먼트 같잖아요. 그거 어떻게 한 번씩 현강에 보내주는 거야. 현장 가서 동기부여 받고 와. 경쟁하고 와. 이 느낌이야. 자, 공부할 때 혼자 하잖아. 거의 대부분 혼자 하잖아. 그런데 한 번씩 간헐적 상호작용은 시켜줄 수 있는 거죠. 그죠? 네. 자, 이 지문의 중심점이 뭐다? 혼자만의 시간이 중요하다. 그게 중심점이에요. 그러면 간헐적 상호작용은 뭐냐면 혼자만의 시간이 중요한데 너무 퍼니시먼트 보일 수 있으니 간헐적 상호작용은 허락해라. 이런 포인트인 거죠. 그죠? 네. 자, 보시면 사실 만약에 완벽한 선택지라고 한다면 간헐적 상호작용은 그러니까 종종 상호작용은 허락하면서 대개로는 혼자 있는 시간이 중요하다. 이게 사실 가장 알맞는 포인트이긴 하죠. 가장 알맞는 포인트. 그런데 선택지에서 정확하게 그 말이 없다면 소거를 시켜가지고 자, 답이 답처럼 안 보여도 소거시켜서 남는 고놈을 고르는 게 시험장 실력이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자, 결론 한번 지어볼게요. 지문의 fact finding. 자, 밑줄이 원하는 빈칸에 원하는 말은 리더가 해야 할 일. 우리 타겟팅 걸렸고 그걸 계속 찾기 위해서 왔잖아요. 리더가 해야 할 일 뭐냐 이러면서 왔는데 리더가 해야 할 일 뭐예요? 일단 중심점이 뭐야? 혼자만의 시간 갖게 하는 게 중요하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초벌처럼 보이면 안 되니 한 번씩은 그래도 불러서 회식도 시켜. 이런 느낌이에요. 알겠죠? 자, 5번에다가 뭐라고 쓰시냐면 밑줄의 반대라고 쓸게요. 5번 선택지에다가 밑줄의 반대. 자, 3번, 4번 묶어요. 노 언급. 자, 2번 보면 2번에다가 소거법 적용이라고 써주시고 아마 2번을 못 고른 학생들이요 5번 또는 1번을 골랐을 건데요. 또 5번도 아니고 포인트를 그래도 어느 정도 잡았으면 5번은 또 제껴지니까. 근데 또 2번도 보면은 간헐적 상호작용이 안 들어가 있거든. 그러니까 지문적 의미를 이해하셔야 돼. 간헐적 상호작용을. 근데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말 그대로 상호작용이 중요해라고 생각해버리니까 여기서 2번을 또 못 골라.
에라 모르겠다 1번 이럽니다. 에라 모르겠다 1번. 네, 1번에다 뭐라고 쓰시냐면 대충 감으로 찍지 말자 라고 쓸게요. 대충 감으로 찍지 말자. 한번 이렇게 볼게요. 그럼 1번 선택지를 한번 비교해봐. 너가 잡은 팩트 파인딩과 비교해보시면 돼. 자, 우리 팩트 파인딩 뭘 잡았죠? 되게 혼자 있는 시간이 중요한데 그래도 간헐적 상호작용은 허락해. 이건데 그 말과 일치하는지 봐봐요. 한번 볼까? Breaking physical barrier, 물리적 장벽과 group norms, 집단 규범, private cooperation, 협력을 방해하는 그런 것들을 breaking 없앤다. 아예 관련이 없죠. 그죠? 자, 1번에다가 관련 없습니다. 써주시고. 자, 시험장에서 마지막 그 한 끝을 못 잡아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이러지 마시고 1번은 아니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너희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자, 정확성의 차이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나는 맞추고 얘는 옆에 있는 친구는 틀리는 거는 얘는 거의 다 와가지고 마지막에서 그 정확성이 살짝 부족해서 틀리는 거고 나는 정확성을 팩트 파인딩을 딱 잡고 자, 빈칸에 들어갈 말 밑줄 들어갈 잡았기 때문에 나는 그 말과 다른 것만 지우겠어 라고 가면서 지워내니 그 남는 게 하나 그 남는 그놈이 답이다. 그놈이 답처럼 안 보여도 답이다. 왜? 나머지가 아니니까. 여러분 왜 우리 그 항상 수능 만점 맞는 사람들 인터뷰할 때 그런 거 물어보잖아요. 그 언론에서 시험장에서 모든 걸 다 알고 있었나요? 대부분 뭐라 대답해요? 겸손하게. 몇 개 찍었는데 운 좋게 받았어요. 이런 말 하죠. 그죠? 어떤 애들은 물론 정정 몇 명은 당연히 다 알았습니다. 이런 애도 있는데 근데 보통으로는 겸손하게 얘기합니다. 걔네가 찍었다는 게 찍었을까요? 연필 굴렸겠어 설마? 아니야. 그 찍었다는 의미는 속어법 썼다는 얘기예요. 답이 왜 답인지 모르는데 자, 나머지가 아니니까 답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얘기야. 나도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문제 풀면서 자, 답이 2번인데 2번을 바로 나한테 설명 못해. 근데 나머지 아니니까 답은 답이야 일단. 답은 맞아. 여러분 그거까지만 가시면 돼요. 뭐하라고 설명해? 강사야? 아니잖아. 나는 강사니까 마지막 또 추가적인 생각을 해서 설명을 해야 되니까 나오는데 자, 너희들은 시험장에서 딱 답만 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중요한 건 빈칸, 자, 빈칸, 밑주름이 주제 제목 요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팩트 파인딩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대충 느낌으로 이거 같네 선택지 낚여. 자, 고난도는 다 낚이는 거야. 그러니까 마지막 그 accuracy 있죠. 그 정확성을 잡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하셔야 돼. 팩트 파인딩 연습 많이 하셔야 되고. 자, 다시요. 1번은 관련 없죠. 그죠? 3번, 4번 노 언급이죠. 5번은 반대죠. 자, 2번 보세요. Having people stop working together, start working individually. 자, 그럼 이제 봐봐. 이 말은 무슨 말이야? 간헐적 상호작용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 종종 상호작용 시켜야 되는데 왜 그 말 안 들어가 있지? 어쨌든 그래도 2번은 중심점이 맞죠. 그죠?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는 솔직히 가장 알맞는 선택지라고 가장 적절한 것이라고 이제 그 말에 좀 비슷한 부합하는 선택지긴 한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2번에다가 속어법 적용이라 써주시고 2번에다가 속어법 적용. 속어법 적용. 여러분 이 문제는 간헐적 상호작용을 보고 그거를 어떤 의미인지를 문맥 속에서 찾아냈어야 되는 지문입니다.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것까지 좀 갔었어야 되고 그리고 명확하게 팩트 파인딩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야 되고 속어법하고 자 21번 굉장히 배울 게 많은 지문이에요. 자 여러분 거기 밑에다가 요거 좀 한번 써보세요. 5개만 좀 잡아줄게요. 이 문제통에서 잡을 수 있는 5가지가 뭐냐. 첫 번째는 자 밑주름이는 뭐다? 밑주름이는 빈칸이다. 밑주름 빈칸이다. 자 두 번째 타겟팅이 되었을 때 자, 타겟팅 가능 시 자 only 답 찾기. 자 논리나 문맥은 필요 없다. 세 번째, 자 B2S 그리고 end focus 이거 적용은 그냥 기본이다 기본. 자 5번째 확인 과정 할 때 있죠. 확인 과정이 무조건 들어가 주셔야 돼요. 확인 과정 필수. 자 반전 대응 필수. 자, 그 다음, 네 번째였죠? 자, fact finding.
자, 정말 액큐러시를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충 느낌으로 거의 다 잘 읽어놓고 대충 느낌으로 가다가 매력적으로 낚이는 그거를 극복하셔야 1등이 나오니까 정확하게 밑줄이 원하는 말, 빈칸이 원하는 말 결정하고 선택지 속어. 자, 이거는 여러분 솔직히 쉽진 않아요. 근데 연습할 때 많이 하시면 어느 순간 극복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고력의 싸움이니까 결국에는. 그치? 자, 팩트 파인딩 플러스 속어법. 자, 지금 봐봐. 학기 초부터 내가 쭉 얘기했던 게 이런 것들인데 지금 이게 싹 다 여기 들어가 있어요. 21번에. 여러분들 21번 지문이 엄청 어렵진 않죠? 읽을만 하고 충분히 이해되는 말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내가 계속 했던 말들 요걸 가지고 잘 버무려서 시험장에서 그게 아웃풋으로 나왔느냐 퍼포먼스가 나왔느냐 이게 중요한 거니까. 알겠죠? 자, 썼죠? 5개. 여러분 30초만 줘볼게요. 이거 내가 지금 설명한 그대로. 자, 중요하니까 리뷰 한번 하고 갑시다. 30초만 빠르게 리뷰해보세요. 자, 지금 총평하고 그 다음에 21번까지 해서 참 많은 시간을 좀 썼죠. 21번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는 사실 문제라서 밑줄임이 아주 좋은 문제였고 이걸 가지고 본인의 어떤 시험장에서 대응하는 것들을 많이 리뷰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되뇌어 보시고 내가 정말 이것들이 되나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 자, 여러분 주제 제목 요지 잠깐 언급하고 어휘 잠깐 언급하고 그 다음 좀 쉬었다가 빈순삽 들어갈게요. 자, 일단 22, 23, 24, 22번 펴보시고 22번에 정답률 54라고 쓰시고요. 23번 3점 붙었는데 정답률 69. 쉬웠나요? 자, 24번 정답률 68. 정답률만 보면 주제 제목이 그냥 평이했네요. 근데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요, 이거를. 자, 특징이 있습니다. 자, 쉬웠나요? 한 3페이지 읽으면서 쉬웠나요? 느낌을 한번 생각해봐요. 그리 호락호락하진 않았어요. 그쵸? 자, 특징이 뭐였냐? 지문 난이도는 높았다. 선택지 난이도가 아예 포기여서 선택지가 쉽다 보니까 팩트 파인딩만 딱 되고 주제만 결정되면 그냥 선택지에서 뭐 그냥 하나야. 나머지 제껴지고 그냥 이렇게. 그래서 정답이 높은 거죠. 자, 위험해요. 상당히 위험해요. 만약에 23, 24 갖다가 나한테 주고 자, 한번 정답을 30대 만들어봐. 그러면 만들 수 있어요. 매력적으로 한 2개 만들면 되거든.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꾸준하게 얘기했던 게 주제 제목 요지가 어려울 수 있다였죠. 기억나요? 자, 계속 얘기했죠. 지문이 어려울 수도 있고 선택지가 어려울 수도 있고 둘 다 어려울 수도 있고 뭐 이랬는데 자, 가장 어려웠던 건 정답률 39까지 나와요. 주제 제목 요지에서. 그러니까 절대 듣기 하면서 푸시면 안 돼요. 그럼 듣기 하면서 여러분들이 뭐 문제를 푼다라고 했을 때 주제 제목 요지 건들다가 괜히 혹시 고난도가 나와서 거기서 확 막혀버려가지고 그 순간 듣기도 까먹고 듣기도 틀려버리고 얘도 말리고 이거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주제 제목 요지에서 여러분들이 난 스킬을 부리겠다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선택지 먼저 보고 첫 문장 마지막 문장 보고 답을 내겠다. 자, 운 좋으면 걸릴 수 있어요. 근데 고3 수준이고 수능 수준이고 자, 그런 문제에서 주제 제목 요지는 거의 좀 쉽게 주는 경향은 별로 없다라는 거고. 여러분들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빈칸처럼 어렵냐? 그것도 아니에요. 시험장에서의 느낌을 얘기하는 거지. 요게 당연히 여러분들 내가 꾸준하게 얘기했던 논리도 오케이. 자, 너나 나나 원어민은 동일합니다. 만약에 첫 문장부터 제대로 읽어서 주제를 잡아야 된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 했어?
기준. 그 기준이 뭔데요? 주제 예측 가능한 지점까지는 제대로 읽자. 그죠? 자, 그러면서 자, 예측되는 순간 반전 대응, 확인 과정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23번 갖다 잠깐만 언급할게요. 23번 잠깐 펴보시고 자, 번호 한번 달아볼게요. 첫 번째 문장에 in context view에다 번호 1번 그 두 번째 문장 insofar as 번호 2번 세 번째 문장 좀 쭉 내려가면 이제 거기 forms or phenomena on the contrary 나오는 거기가 3번 번호 3번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문장 번호 한번 달아보세요. 연습시켰던 거죠, 내가. 예, 번호 달고, 물론 시험장에서 번호 달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자, 번호 달고 최소한 두 번째 문장까지 또는 세 번째 문장까지 정독하면서 주제를 예측해 보세요라고 했어요. 정독하는 것도 정독이라니까 난 무조건 이해해야 되가 아니에요. 또 비트에서 적용하면서 이해되는 것들을 가지고 주제를 예측해 보는 겁니다. 참고로 이거는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문장이 조금 어려워요. 길기도 하고. 자, 근데 어떤 사람은 두 번째 문장에서 또는 어떤 사람은 세 번째 문장에서 요 정도까지 해서는 분명히 주제는 예측이 됩니다. 제대로 봤다면. 그러니까 대충 쓱 보는 게 아니고 자, 이렇게 논리독해를 적용해서 주제 예측 가능한 지점까지는 제대로 읽자라고 생각해서 읽었다면 적어도 세 번째 문장. 자, 세 번째 문장 끝나는 지점 experience에서 끊어보시고요. 세 번째 문장 끝나는 지점 experience에서 끊어보시고 거다가 쓰세요. 네, 주제 예측 가능이라 써보세요. 세 번째 문장 끝나는 지점 experience에서 끊어보시고 주제 예측 가능 그리고 그 옆에 the pleasure associated with 거기다가는 여기부터 확인 과정 써봅시다. 여기부터 확인 과정 그리고 맨 마지막 줄 violated 옆에다가는 반전 없음 맨 마지막 줄 violated 옆에다가는 반전 없음 됐죠? 네. 다시 읽어보세요. 집에 가셔가지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시험장에서 어떻게 주제제목 요지의 지문을 대응할 것이냐인데 여러분 절대 스킬 부리지 마시고 정말 그 논리독해를 제대로 적용해서 논리독해 거창하지 않다고 했어요. 기준 잡고 기준이 뭐다? 주제 예측 가능한 지점까지 제대로 읽고 그 다음에 반전 대응하시는 거다. 그래서 팩트 파인딩하고 속어법을 건다. 이렇게 했는데 선택지가 어렵지 않죠. 사실 팩트 파인딩만 잘 돼도 매력적으로 하면 다 제껴갈 수 있습니다. 선택지 2개 남아요. 어떻게 해요? 자, 그러면 선택지 문제가 아니에요. 팩트 파인딩을 잘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잊지 마시고. 자, 여러분 지금까지 들어보니까 어때요? 내가 갑자기 새로운 말이 있나요? 전혀 없죠? 했던 말 계속 또 하고 했던 말 계속 또 하고 자, 학기 초에도 그랬고 뭐 3, 4월에도 그랬고 자, 여름에도 그랬고 세미파이널 때 그러고 지금 또 그러고 있어요. 자, 남은 파이널 10주 동안 또 똑같은 얘기 할 겁니다. 그게 극복이 되셔야 돼. 그러니까 내가 안 되는 걸 자꾸 찾아야 되고 잘 되고 있으면 그냥 확인받는 거고요. 알겠죠? 네. 자, 넘어가 볼까요? 30번. 30번 어휘 보면 정답률 48이었나? 예, 48. 자, 우리 어휘 문제는 내가 꾸준하게 얘기하지만 전부 다 읽어야 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얘는 전부 다 읽어야 되고 자, 그리고 글의 흐름과 문맥을 반드시 따라가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집요한 근거 찾기고 이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것도 근거 찾기라고 하는 게 뭐냐면 집요한 근거 찾기라는 게 이게 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읽어서 흐름을 보면서 문맥을 보면서 이 1번은 이것 때문에 맞고 이것 때문에 틀리고 2번은 이것 때문에 맞고 이것 때문에 틀리고 이런 게 다 말할 수 있어야 돼. 자, 그런데 이번에 30번이 어려웠나요? 솔직히? 자, 이게 이제 뭐 만약에 여러분들 4번에서 말려갖고 4번 모르겠다. 얘 그냥 5번에 이랬으면 틀리는 거야. 근데 4번에 seize 거기다 쓰세요. 속어법 적용. 속어법 적용. seize라는 단어를 모를 수도 있어요. 모르면 어떻게 해요? 제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놔둬야 돼. 알아도 이건 솔직히 알아도 헷갈려요. seize라는 단어가. 알아도 여기서 살짝 근거 잡기가 쉽지 않아. 여러분들. 자, 보면 그러면 이 4번은 속어법 적용이라는 건 뭐냐면 자, 5개 중에 하나 모르겠다. 그럼 어떻게 해요? 4번 제껴놔야 돼. 그리고 1, 2, 3, 5를 보고 그 중에 답이 있다면 4번 무시. 1, 2, 3, 5 중에 답이 없다면 4번이 뭔지 모르겠죠? 넌 답. 자, 이거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속어법 실력. 시험장에서 이런 경우는 아주 많습니다. 나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이번에도 평가 나 이거 30번 있죠?
30번 문제 풀면서 C 단어 알았어요. 알았는데 C제를 보고 명확하게 근거가 자 나머지 아니네. 그냥 3, 4번 해. 이랬어요.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답이겠지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런 건 나는 과감하죠. 왜냐면 아무래도 오래 많이 해봤고 그리고 이 점수 나오는 거에 대해서 부담감이 없을 것 같지만 있어요 사실은. 왜냐면 지난 8년간 틀린 적이 없기 때문에 틀리면 쪽팔리잖아요. 그리고 혼자 골방에서 풀지 않아요. 연구진들 같이 모여서 풀기 때문에 틀리면 틀린다고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연구진을 아무래도 이끄는 사람이니까 거기서 틀리면 안 되니까 또 부담감은 있어 사실은. 근데 안 틀릴 자신은 있어요. 사설이 아니고서는. 사설은 이제 틀리면 이제 너 주고 나 줬자예요. 너가 틀렸다 내가 증명하겠다 이러면서 막 하는데. 근데 이제 평가원은 패턴이 거의 뭐 이제 명확하게 나오니까. 근데 이제 보면 30번에 여러분 나도 그래요. 4번을 갖고 이것 때문에 이거다라고 시험장에서 문제 풀 땐 결정 못했습니다. 근데 답은 너야 라고 했어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네. 자 42번 가보세요. 41, 42. 자 41, 42에 보면 42번에다가 정답률 49라고 쓸게요. 자 30번 어휘는 잘 풀면서 작문 어휘는 잘 못 푸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냥 그거는 심리적 요인입니다. 그러니까 기니까 지치죠. 그리고 짜증나죠. 빨리 풀고 싶은데 자꾸 안 나오죠. 자 근데 문제가 2개잖아요. 2배의 시간을 쓰시면 됩니다. 지문도 2배잖아요. 2배의 시간을 쓰시면 돼요. 방법은 똑같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 정직하게 푸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여러분들 잘 안 되면 적응하기 위해서 연습을 하실 수밖에 없다. 근데 방법은 다르지 않다. 보통 작문이니까 예를 들어서 뭐 B랑 C 사이가 멀다. 그럼 중간에 대충 쓱 읽어버리거든. 그것 때문에 틀리는 겁니다. 그러면 안 돼요. 제대로 보셔야 되고. 자, 일단은 여러분들 여기까지 잠깐만 하고 빈순삽 조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이번에 31번부터 펴보시면 일단은 31번 빈칸에다가는 정답률 43, 32번 63, 그 다음에 33번 41, 34번 42. 뭐 잔잔바리였죠 다. 그죠? 2점은 2점 나왔고 3점은 3점 나왔다고 보긴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 3점인데 킬러면 한 20, 30은 나와줘야 되니까. 근데 뭐 빈칸이 근데 사실 절대평가된 다음에 트렌드는 정말 명확해지고 쉬워졌다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빈칸은 포기하지 마세요 이런 말 자꾸 하는데 일단은 자 우리 31번 해설은 31번 할게요. 나머지는 이제 풀이법만 좀 잡아주고요. 자 31, 32, 34 세 문제가 첫 문장 빈칸이었거든. 아까 밑줄의 밑에 얘기했지만 이 첫 문장 빈칸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타겟팅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지문 난이도는 그닥 어렵지 않을 거고 자 단 팩트 파인딩을 명확하게 하셔야 선택지에서 낚이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번에 31, 33, 32, 34 첫 문장 빈칸 이 세 개가 솔직히 따지면 매력 조합은 없어요. 30 아까 21번 밑주름이 거기가 매력 조합이 있었죠. 근데 여기는 세 개는 없었는데 솔직히 좀 정확하게 팩트 파인딩만 했으면 뭐 쉽게 좀 답이 나오는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1번 잠깐 볼까요? 자, when examining the archaeological record of human culture 밑줄 한번 볼까요? The archaeological record of human culture 밑줄 그시고 one has to consider that it is vastly it에 동그라미 치고요. 자, 방금 밑줄 그은 놈을 이대다가 화살표 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항상 내가 얘기하자면 빈칸 포함된 문장에서 지시어나 대명사가 있으면 무조건 찾아야 된다. 그걸 놓치면 안 풀겠다가 똑같다라고 했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영어 잘하는 사람들 특징 중에 하나는 지시어나 대명사를 절대 놓치지 않아요. 자, 그걸 잡아가면서 가죠. 그러니까 여기서 마찬가지인데 더더구나 빈칸 자리이기 때문에 it은 잡아두셔야 되는데 it이 뭐야? 아까 밑줄 걷던 놈. 자, 인류 문화의 고고학적 기록 이거거든. 그럼 인류 문화의 고고학적 기록이 is vastly 빈칸. 빈칸이라고 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자, 빈칸 자리에다가 t 가능이라 쓰시고요. 자, 우리 나머지 부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돼? 고고학적 기록이 무엇이냐? 무엇인지 고려해야 되냐? 그걸 찾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타겟팅이 딱 됐고 솔직히 막 엄청 어렵냐? 나머지 부분에서 물론 중간에 낚인 요소는 분명히 있어요. 자, 볼까요? 자, 바로 뒤에 갑니다. 논리나 문맥 필요 없어요. 답만 찾아내시면 돼요. 그러니까 고고학적 기록이 뭐냐에 집중을 하는 거고
자, many aspects of human culture have 우리 archaeologists describe as 밑줄 그으세요. low archaeological visibility 밑줄 그으시고 물음표. 만약에 내신이다. 그러면 이 말은 빈칸과 재진술이고 이 말을 이해해야 하고 뭐 이런 말 할 겁니다. 예, 근데 수능이죠. 자, 이해 안 되죠? 포괄적이잖아요. 낮은 뭐 고고학적 가시성 꺼져. 예, 버려. 의미 없어. 예, 일단 무시. 자, 쓰세요. 일단 무시. 자, 되게 친절하게 컴마 찍고 미닝까지 걸어주죠. 그럼 독자는 우리는 어디만 보면 돼요? 미닝 이하만 보시면 돼요. 미닝부터 밑줄 그어보세요. Meaning they are difficult to identify categorically 밑줄 그으시고 별표하시고 and focus을 써보세요. 이 주절 뒤에 나오는 꾸며주는 말이 이렇게 중요해요. 예, 그러니까 이 독자로서 우리는요, 그 low archaeological visibility는 버리고, 그리고 meaning they are difficult to identify categorically 요 놈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딱 남아야 된다고. 그러면 자, 뭘 의미하냐? 자, 고고학적으로 인지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걸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서 한 잡았어 일단 하나. 그럼 뒤에 이제 봤을 때, 근데 그 뒤에가 조금 문제야. 뭐냐면 archaeologist도 가르쳐 보세요. archaeologist도 가르치고 한 세네 줄 내려가시면 거기 tangible, 그 for example 앞에 문장, for example 앞에 문장, tangible까지 가로 닫고. 자, archaeologist부터 쭉 내려가셔서 for example 앞에 문장 끝나는 지점 tangible에서 가로 닫고. 자, 거기다가 B라고 쓰시고, 자, 해석 OK, 이해 물음표 이렇게 써볼게요. 해석 OK, 이해 물음표. 자, 애매해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짜증나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해석은 되는데 이해가 될 듯 말 듯. 이랬을 때 어떡하지가 아니에요. 과감히 일단 있어봐. 일단 있어봐. 그러니까 왜 연애할 때 밀당하잖아요. 밀당할 때요 그냥 확 놔버리면요. 밀당하던 애가 돕니다. 아닌가요? 미안해요. 우리 수험생들한테 연애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 중요한 거는 자, 이게 뭔가 이해될 듯 말 듯 하면 놔버려 그냥. 제발. 이해하려 하지 마. 더 쉬운 말 있겠지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절대 자, 추론 금지. 또 쓰세요. 추론 금지. S 정보 기대하자. 자, 그 탄저브까지 봤을 때, 일단, 그래. 좀 더 뒤에를 보자. 근데 이제 초보적인 실수. 방금 가로친 부분 때문에 아까 봤던 meaning they are difficult to identify categorically. 그놈까지 까먹어 버릴 수가 있어요. 많이들 이런 실수를 하죠. 자, 포인트를 잘 찾아놓고 어려운 말 나와버리면 다 까먹어 버려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사실 연습하기 나름인 거예요. 얼만큼 너가 시험장용으로 지문을 바라보느냐. 그렇죠? 이게 본질적이진 않죠, 내가. 문제 푸는 방식이. 입시잖아요. 막 그냥 물론 그냥 읽고 그냥 푼다. 뭐 이것도 많이 있지만 입시라는 건 시간 제한 내에서 답을 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더 똘똘하게 푸는 게 맞아요. 그렇죠? 자, 그럼 뒤에 보세요. It is roughly is for example. for example에다가 여기다 쓰세요. S로 B를 이해하자. S로 B를 이해하자. 또 쓰세요. 쉬운 말에 집중하자. S로 B를 이해하자. 또 쓰세요. 쉬운 말에 집중하자. 자, 봅시다. For archaeologists to identify and draw inferences. inferences에 동그라미 치고요. 자, 뭐 추론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 보면 inferences 동그라미 쳤고, 그러면 요 말 보면 about technology and diet, 기술과 식단에 대한 추론을 한다. 뭐로부터? stone tools나 food remains로부터. 자, 우리 아까 밑줄 걷던 빈칸 아래에 있는 meaning they are difficult to identify archaeologically를 inferences하고 연결하시고 재진술이라고 씁시다. inferences하고 연결하시고 재진술이라고 쓸게요. 빈칸 아래에 있던 meaning they are 그놈하고 방금 for example에 있는 그 inferences 한다. 그놈하고 연결하시고 재진술. 자, 이게 보였으면 가장 잘한 겁니다. 그 뒤에는 확인만 하시면 되는 거고. 자, 근데 만약에 이럴 수도 있어요. 두 개가 딱 보여서 끝 이럴 수 있고, 아니면 그냥 위에 다 날려버리고 읽으면서 이해 안 됐으니까 날려버리고
뭐 처음부터 날린다는 게 아닙니다. 예, 읽으면서 이해 안 됐다 날리자. 그리고 예시를 보고 답을 냈다. 이렇게 상관없어요. Either way doesn't matter. 그냥 둘 다 괜찮아요. 자, 그럼 빈칸에다 쓸게요. fact finding. 뭐라고 쓸까요? 인지 어렵다. 추론한다. 써보세요. 인지 어렵다. 추론한다. 인지 어렵다. 추론한다. 라고 써보세요. 됐죠? 네. 자, 그러면 요 인지 어렵다 추론한다 요 말을 보고 이제 선택지로 가는 겁니다. 팩트 파인딩이 됐고요. 너가 결정했으면 절대 흔들리지 마요. 그 말 가지고 들어가서 답이 아닌 걸 지워내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자, 1번 outdated 구식의 관련 없음이죠. 자, 2번 factual 사실. 이거는 반대네. 반대. 자, 4번 5번 organized detailed 요것도 관련 없죠. 선택지 되게 쉽게 제껴지네요. 근데 3번이 답인가요? incomplete 완전한? 불완전한? 이게 인지 어렵다, 추론한다와 같은 말이야? 애매한가요? 그게 답입니다. 왜요? 나머지가 아니거든. 나머지 아니거든. 3번에다가 소거법 적용. 자, 이겁니다. 불완전하니까 추론하는 거고요. 불완전하니까 인지가 어려운 겁니다. 정보가 정확하게 없으니까 고고학적 기록이 정확히 없으니까 추론할 수밖에 없고요. 인지하기가 어렵고요. 그러니까 불완전하다. 이 말이 맞는 거죠. 근데 뭐 그걸 이해 못하더라도 나머지는 아니니까 3번이 답이다. 요게 정확한 답일 수 있어요. 자, 됐죠?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 32번도 빈칸 자리에다가 T 가능이라 쓰시고요. 자, 빈칸에다 T 가능이라 썼죠. 그리고 거기 밑에 나머지 부분에서는 되게 쉬워요. 자, 실험이 나와서 여기가 이제 과정과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자, 이 결과가 부분이 여기 메인 아이디어다. 자, 이게 이제 빈칸과 연결된다면 이건 기본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거 32번 같은 경우 솔직히 말해서 저기 고1, 2 빈칸에 나와도 괜찮은 정도. 아주 쉬운 빈칸이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매력적 오답도 없습니다. 자, 33번. 에다가는 중간 빈칸의 기본 패턴. 중간 빈칸의 기본 패턴. 자, 우리 중간 빈칸의 글이 여러분들 쉽지는 않아요. 자, 중간 빈칸은 내가 수업할 때 7개의 박스를 써주면서 예외사항까지 잡아야 됩니다라고 했죠. 근데 일반적으로 기본 패턴을 잡아보자면 자, 빈칸을 기점으로 위에는 B, 아래는 S. 포괄적 근거, 구체적 근거. 이렇게 갔을 때 근거가 있지만 포괄적이어서 물음표. 자, 구체적 근거로 딱 이 물음표를 해소하면 아래 위가 사실 재진술. 이게 가장 기본적이죠. 근데 꼭 이렇진 않기 때문에 예외사항도 꼭 잊지 마세요라고 하고 수업했었죠. 그러니까 중간 빈칸 혹시 이제 다시 한번 정확히 잡을 거면 파이널 값만 잡아줄게요. 근데 이제 빨리 잡고 싶으면 킬더 클래스 파이널을 복습하세요. 알겠죠? 자, 보면 그래서 내가 뭐라고 하냐면 빈칸 자리 먼저 읽고 타겟팅이 되면 아래 가서 답을 찾아보시고 위에는 확인 과정. 자, 타겟팅이 안 되면 위에서 빈칸까지 간 다음에 물음표 뜨겠지만 이 물음표 해석하기 위해서 아래로 가면 물음표 해석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자, 빈칸 자리에다가 T 가능이라 쓰시고요. 자, does cultural ideas show advances and developments because they 빈칸이라 돼 있죠. 자, 문화적 아이디어들은요 보여줍니다. 진보나 발전들을요. 자, 왜냐? 그것들이 빈칸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빈칸에서 타겟팅 이유 찾기니까 문화적 아이디어가 왜 발전하냐? 발전을 보여주냐? 그 이유가 뭐냐? 이걸 찾는 거잖아. 그러면 아래 갔을 때 자, 아래 부분 묶어서 S라고 쓰시고요. 빈칸 아래 부분을 묶어서 S라고 쓰시고 여기 내에서 분명한 근거가 나올 겁니다. 다시 한번 집에 가서 꼭 다시 한번 리뷰해 보셔야 돼, 얘들아. 알겠죠? 자, 지금 내가 이제 모든 문제를 하나하나 꼼꼼히 잡아주기엔 시간이 부족하니 지금 이제 뭐 어렵진 않았으니까 어려운 거 위주만 좀 잡아주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그 풀이법만 좀 잡아주고 있는 건데, 자, 밑에 있는 근거로 S가 나와요. 그럼 이제 올라가요. 제 첫 문장 올라가면 it is important 거기다가는 여기부터 확인 과정 이렇게 쓰세요. 여기부터 확인 과정. 이렇게 풀었으면 그 위에 부분에서 한 두 줄 읽어보면 재진술 딱딱 나와버립니다. 아래에서 구체적 근거를 빈칸 결정 짓고 올라가서 딱 보면 재진술. 빈칸 위아래에서 같은 말 나왔다. 빼도 박도 못한 답이죠. 그죠? 자, 이렇게 쉬운 중간 빈칸이었어요. 지금 이거. 그 중간 빈칸 내가 여러분들 세미파이널 기간 때 킬더 클래스 파이널 한번 했고 모의고사 하면서 한번 또 잡아줬고
중간 빈칸 중요해요 이러면서 얘기했었거든. 기억하셔야 돼. 자, 근데 만약에요 33번을 타겟팅 안 걸고 위에부터 빈칸까지 가잖아요. 살짝 애매해요. 물음표 뭔 소리지 이러면서 간다. 근데 빈칸 딱 보고 아래 보면 근거 있네. 자, 이미 그럼 뭐야? 시간은 많이 흘러갔고 위에서 혼란은 왔고 혹시 위에 말 때문에 아래가 안 보였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똑똑하게 좀 가셔야 돼. 그러니까 중간 빈칸이라는 게 어쨌든 패턴이 좀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빈칸을 내가 좀 정립화 시켜줬잖아요. 그런 것들을 갖고 복습을 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지금 들으면서 맞다 이러면 아직 본인께 안 된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리뷰 하셔야 되고 그치 이렇게 푸는 거 맞지? 나 그렇게 했어? 잘 됐어? 라고 하면 오케이 된 거고 그렇게 푸는 거 맞지? 근데 틀렸어? 그러면 내가 어디서 틀렸을까를 생각하셔야 되고 오케이? 자 34번에다가 T 가능이라 쓰시고 얘도 첫 문장 빈칸이고 타겟팅이 가능했고 뭐 상대평가랑 비교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나는 이제 상대평가부터 쭉 정말 어려웠던 수능부터 쭉 가르쳐온 사람이다 보니까 그 수능 영어는 2010학년부터 갑자기 확 어려워지면서 2009학년부터 느낌이 오긴 했는데 10학년부터 어려워지면서 내가 이제 수능 영어 강사 진입한 게 이제 2008년 9년 그때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쭉 이제 보면서 이 영어가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걸 계속 느끼다가 절대평가까지 쭉 온 강사잖아요. 그럼 절대평가 빈칸하고 상대평가 때 빈칸을 보면 난이도는 확실히 쉬워졌어요. 근데 상대평가 때는 터프하고 더러운 게 많았다고. 근데 지금은 터프하고 더러운 게 없잖아요. 깔끔하다고. 여러분 절대 빈칸을 포기하거나 버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빈칸을 버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자꾸 이렇게 비교해요. 순삽 빈칸 어떡할 거냐.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빈칸은 커버한 영역이 빈칸은 4개고 밑줄이 5개잖아. 이것만 봐도 숫자가 훨씬 많고 그리고 난이도 면에서 봐도 빈칸이 쉬워요. 솔직히. 그러니까 요거를 절대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 자, 이제 순서 삽입 갑시다. 일단은 36번 순서는 40% 정답률이고 37번 순서가 45%고 38번이 51% 문장 삽입 39번이 30%. 만약에 패턴 없이 그냥 쭉 풀어서 뭐 36, 37, 38, 39 이렇게 풀었으면 알고 힘들다 이러면서 죽어요 그냥.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죠. 패턴을 반드시 잡아라. 빈순서 3점은 제일 뒤로 밀어라.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자, 그거를 적용했으면 2점짜리 좀 어렵네 이런 느낌 풀면서 풀었을 거고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시간 돼서 자, 빈칸 순서 삽입 3점을 건드렸다면 뭐 순서 3점은 솔직히 37번은 그렇게 어렵냐? 그렇지 않거든요. 네, 39번은 좀 어렵긴 하고요. 당연히. 자, 그리고 빈칸 3점도 그다음 할만했고요. 이렇게 됩니다. 그 패턴을 절대 깨지 마세요, 여러분들. 본인 패턴 확립하셔야 하고 진짜. 일단은 자, 38번, 39번부터 해설을 할게요. 순서는 오늘 뭐 해설을 꼼꼼하게 하지 않을 겁니다. 자, 38번부터 봅시다. 38번부터. 자, 문장 삽입은 여러분들 내가 이제 스텝 1, 2, 3 잡아주면서 스텝을 지켜라. 그러니까 이제 스텝 1에서 이제 주어진 문장을 보고 예측하는 과정인데 예측 시도를 하는데 2점과 3점은 다르다고 했죠. 2점과 3점은 자, 얘는 시도 오케이. 근데 얘는 시도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주어진 문장 예측 시도에서. 3점은 그냥 읽어보는데 의미를 둬라. 혹시 예측이 되더라도 하지 마라. 그것 때문에 틀릴 수도 있다. 왜 스텝 3 하는 거 스텝 3까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스텝 3까지 나왔거든요. 39번이. 자, 근데 어쨌든 2점짜리는 시도를 해보세요. 근데 연결고리가 있어야 예측이 되겠죠. 내용 가지고만 예측하지 마시라고 했어요. 근데 혹시 자기가 2점짜리인데 내용밖에 없는데 나는 들고 돌아가겠다. 2점이니까 쉬울 거니까. 그렇게 해서 혹시 자신이 있고 잘 안 틀리면 그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제발 3점짜리는 내용 가지고 들고 들어가시면 안 돼. 스텝을 지켜야 돼. 오케이? 자, 38번 잠깐 보세요. It was not until 자, 한번 예측해 볼래요? Rapidly recent times that 쭉 나오는데 it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가주어라고 쓰시고 it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가주어. 자, that부터 마지막까지 가로치고 진주어. 자, 만약에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암기한 구문으로 적용을 한다면 it was not until that 뭐뭐 하고 나서야 비로소 뭐뭐 했다. 뭐 동시동작의 시간 차이 뭐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내가 꾸준하게 이제 구문
사실 뭐 세미파이널 기간 오면서는 구문 많이 안 했는데 학기 초에 구문 많이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고난도 구문들을 무턱대고 암기하는 건 좀 위험하다. 구문은 이해 베이스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필요하면 암기다 라고 했는데 자 지금도 뭐뭐 하고 나서 비로소 뭐뭐 했다 이렇게 암기를 해서 적용이 될 것이냐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그냥 직역하는 게 더 나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면 자 이거죠. that 이하는 was not until roughly recent times. 비동사가 일형수동에 쓰였으면 exist 존재하다 의미죠. 그럼 that 이하는 존재하지 않았다. 언제까지? 비교적 최근까지. 즉 무슨 말이에요? that 이하는 최근에서야 존재하게 되었다. 자 그러니 이제 이걸 암기시킬 때 비로소 뭐뭐 하고 나서야 비로소 뭐뭐 하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거죠. 그렇죠? 자 여러분 있는 그대로 구문은 이해 베이스가 먼저 되고 그 다음에 필요하면 암기. 자기가 어려운 구문이 있다면 일단 무턱대고 암기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한번 해석해 보시면서 어떻게 이걸 시험장에서 해석할까 고민하셔야 되고 고민이 잘 안 돼서 고민해봤는데 잘 이해가 안 되면 나한테 물어보셔야 되고 알겠죠? 자 그럼 볼게요. that 이하 보면 Scientists came to underst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tructural elements of materials and their properties. 과학자들은 이해하게 되었다. 관계를 구조적 이것과 이것의 사이를 뭐 물질 특性사이를 자 이건 비교적 최근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주어 질문에 쓸게요. 뭐라 쓰시냐면 내용만으로 예측 금지 일단 이자. 주어진 문제에 쓰세요. 내용만으로 예측 금지 일단 이자 라고 써주시고 됐죠? 근데 혹시 내용을 나 들고 들어가겠다 2점짜리니까 뭐 그렇게 하셔서 자신 있으면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기가 안 틀리거나 그러면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문장 삽입을 잘 푼다는 얘기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스텝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연습하시고 그대로 시험장에 가셔서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 문장 삽입은 스텝 2를 누가 잘하냐의 싸움이에요. 스텝 2 누가 잘하냐. 스텝 2가 뭔데요? 자 이제 지문 가서 어떻게 해야 돼? 주어진 문장을 절대 활용하는 게 아니라 1번부터 5번까지를 어떻게? 5문제로 바라보고 내용적 단절, 기능적 단절 찾는 겁니다. 1번 앞뒤 보고 단절인가 아닌가. 2번 앞뒤 보고 단절인가 아닌가.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갔다면 4번 보세요. 4번에 this knowledge에 동그라미 치고 4번에 this knowledge 동그라미 치고 4번에다가 100% 단절이라 써볼게요. 4번에 this knowledge 동그라미 치고 4번에다가 100% 단절. 자, 여기 지금 그래서 이제 딱 이런 거 this knowledge가 언급되는 게 3번, 2번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요걸 있는 말을 끌고 와서 해석해도 안 되고 그렇게 해서 봐서 4번이 단절이고 주어진 문장 끌고 와서 넣고 이러시면 되는 거야. 정답률 보세요. 51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단절을 다 느낀다는 얘기죠. 학생들 입장에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단절 찾기를 좀 한 사람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닥 그렇게 물론 고민은 되죠. 내용상 때문에. 근데 이제 어렵지는 않은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스텝 2를 자세히 39번에 적용해 볼게요. 39번 가봅시다. 자, 주어진 문장에 쓰세요. 3점은 예측 시도 금지라 써볼게요. 주어진 문장에다가 3점은 예측 시도 금지. 자, 됐죠? 그러면 자, 근데 주어진 문장을 읽어 안 읽어? 읽어보는 건 의미가 있어. 왜냐면 나중에 스텝 3 나왔을 때 도움이 되거든. 그래서 일단 봅시다. Personal stories, 개인적 이야기들은 connect with larger narratives, 더 큰 이야기들과 연결한다. To generate new identities, 새로운 걸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정체성을. 자, 주어진 문장이 짧긴 짧은데 뭔가 뭔 소리야? 싶긴 하죠. 그죠? 놔두세요. 놔두세요. 나중에 활용하시면 돼요. 어디서? 단절이 딱 보였을 때 넣어보거나 단절이 안 보였으면 스텝 3까지 가는 거거든. 자, 일단 볼게요. 1번의 앞뒤를 보겠습니다. 1번의 앞뒤. 자, 1번부터 5번까지를 5문제로 바라봐라 라고 했고 1번의 앞에 자, 시작점부터 보시면 The growing complexity of social dynamics that
determining food choices. 자, 증가하는 복잡성, 사회적 다이내믹 역학이 뭘 결정하는? 음식 선택들을 결정하는. 자, makes the job of marketers and advertisers increasingly more difficult. 자, 마케터나 advertiser의 일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서 1번을 보시면 1번. In the past, 과거에는 mass production allowed for accessibility and affordability. affordability다가 X 치세요. 자, 내가 꾸준히 얘기하죠. A and B. 단어 구구절절이던 어쨌든 A, B 중에 하나 이해 안 되면 버려라. 정말 괜찮다라고 하잖아요. 지금도 affordability 뭔지 모르면 버리세요. 물론 알 수도 있겠죠. 보통 모르면 버리고 accessibility로 알면 되니까. 자, 과거에는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했죠. 접근성을 product에 대한. As well as their wide distribution, 널리 퍼지는 거고. And was accepted as a sign of progress. 그리고 진보의 사인으로 받아들여졌다. 이렇게 됩니다. 1번에 지금 여러분 1번 앞뒤로 내용밖에 없죠. 기능어 뭐 this나 뭐 them이나 뭐 예를 들어서 뭐 therefore 이런 게 있어요? 없잖아. 그러면 일단 내용상 단절, 내용상 끊기냐를 보는 건데 내용상 괜찮죠? 1번에다 OK라고 써요. 오케이. 2번 nowadays 최근에는 it is increasingly replaced by 자 대체되어집니다. fragmentation of consumers among smaller and smaller segments. 자 밑에 써있죠. 파편화로 소비자 뭐 작게 파편화된다. That are supposed to reflect personal preferences. 자 personal preferences에 비추고 것이고 개인적 선호를 반영하기 위한. 1번과 2번 자 단절 지금 이것도 내용상밖에 못 잡겠네요. 그죠? 예. 기능적인 요소는 없으니까. 그래서 1번, 2번. 1번은 과거, 2번은 현재. 대조. 괜찮네. 2번에 오케이. 자, 내가 지금 주어 점령 활용하지 않는 이유는 뭐죠? 단절이 안 보이거든. 절대 활용하지 마. 예, 그럼 넘어가요. 일단 3번. Everybody feels. 자, feels에 동그라미 치고 different and special and expect 동그라미 치고 product serving his or inclination. 모든 사람이 느껴요. 차별화되어 있고 특별하다고. 그리고 기대합니다. 자, 제품이 자기 어떤 의도를 서빙할 거라고. 그죠? 자, 3번, 2번, 3번 여기 쭉 가는데 이 3번 같은 경우에는 2번과 3번 이어질 때 여기서 지금 뭐 역시 또 기능적 요소는 전혀 없네요. 내용밖에 없어요. 1, 2, 3번 가면서 내용밖에 없어. 그럼 내용상 흐름이 괜찮냐를 보고 있는 거야. 앞뒤를. 자, 3번도 오케이죠. 오케이라 쓰시고. 자, 4번. In reality에 동그라미 치고 문맥적 역접 말도 어렵다. 문맥적 역접이라서 보세요. In reality다가 문맥적 역접. 이거는 이게 문맥적 역접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애매한 말이죠. 애매한 말 맞아요. 근데 앞뒤를 제대로 보면 자 역접을 느낄 겁니다. 분명히 느낄 거예요. 자 보세요. 3번에서 뭐라고 했냐면 3번에서 feels, expect 기대한다 라고 했고 4번에서 뭐라고 하냐면 in reality 실제는 이라고 하면서 갑니다. 자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얘는 사실이 아니란 얘기예요. 네가 느낀다는 느끼는 거고 이건 실제는 근데 사실은 이거야 라고 하고 있거든. 한번 볼까요? 자 4번에서 뭐라고 하냐면 These supposedly individual preferences 밑줄 보세요. These supposedly individual preferences 자 이게 그 아까 2번 끝날 때 personal preferences 거기 있었잖아요. 3번에 꼭 있어야 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앞에서 끌어올 수 있는 거니까. 자 이러한 개인적인 선호들은 end up 결국에는 뭐다? overlapping with 겹쳐진다. emerging 밑줄 보세요. temporary always changing almost tribal formations solidifying around cultural sensibility social 쭉쭉쭉 나오는데 뭐 트라이벌 포메이션 이하가 좀 살짝 헷갈릴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여기서 지금 딱 눈에 들어온 게 temporary always changing이잖아요. 항상 변화하는 이런 거거든요. 자, 일시적이고 자, 3번과 4번의 역접을 한번 인지해 볼게요. 3번에서 뭐라고 하냐면 모든 사람들이 특별하다 느끼고 그리고 나의 의도를 항상 서빙할 거라고 생각을 해. 기대를 해. 하지만 실제는 안 그래. 이러면서 항상 일시적이고 항상 변화해.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음식 얘기하고 있는데 한번 떡볶이만 생각해 볼까요? 자 우리 지금 떡볶이 최근에 보면은 뭐 배떡 되게 유행하다가 지금 또 살짝 바뀌었죠. 요즘에 뭐 우리 할매 떡볶이인가? 그게 유행하던데 알아요? 네, 관심 없나요?
자꾸 변해요, 트렌드가. 원래 뭐 엽떡 나왔다가 예전에는 뭐 조스 있다가 막 지금 뭐 언제적 조스야, 그치? 뭐 이러는데 나는 이제 봐봐, 내가 3번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느끼기를 나는 특별하니까 나는 내 기대, 내 의도를 항상 충족시킬 테니까 내가 제일 그리운 게 뭐냐면 초등학교 때 먹었던 학교 앞에서 먹었던 포장마차에 있는 떡볶이입니다. 컵떡볶이. 너 이거 먹어봤죠? 그죠? 같은 세대네. 같은 세대네. 자, 그 컵떡볶이가 그리워요. 근데 없잖아요. 예. 종종 지금도 운전하고 하면서 학교 앞을 지나갈 때 있나? 한번 봐요. 할머니들이 파는 왜 물론 좀 위생적이진 않지만 맛있는 거 있잖아. 미원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그런 거 기대를 하는데 근데 지금은 어쩔 수 없어요. 떡볶이 먹을 거면 뭐 조스를 가던 진짜 배떡을 시켜 먹던 뭐 배달의 민족을 하던 이럴 수밖에 없다고. 이해돼요? 그러니까 내가 느끼기에는 항상 나의 그걸 충족시킬 거라 생각하지만 근데 그렇지 않다 이거거든요. 그지? 내 친구가 항상 바꾸는 애가 있어요. 걔 분식점만 하는 친구인데 맨날 그 조스를 하다가 지금은 뭐 배떡 하다가 지금은 우리 할매 떡볶이를 하는데 매번 그냥 치고 빠지는 놈. 떴을 때 탁 치고 땡기고 또 빠지고 이렇게 해갖고 돈을 버는 애가 있는데 내가 걔한테 한 아이디어를 줬어. 야, 이 학교 앞에 있는 그런 떡볶이를 팔아봐. 할 때 어떻게 파니? 만들어봐 새끼야. 그랬죠. 그거 많이 팔릴 거야. 그러면서 미원을 잔뜩 넣어. 그러면서 그랬는데 근데 이게 보면 그러니까 나의 기대와 현실은 다르다 이 말이죠. 그죠? 자, 이거는 스텝 2를 제대로 한 사람만이 인지하지 대충 쓰게 읽으면 이게 뭐 역접인지 뭔지 뭔 말인지 인지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5개를 1번부터 5번까지 5문제 바라보세요. 앞뒤를 잘 보세요. 이 말이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4번 지나가죠. 4번도 오케이라 쓰시고. 자, 5번에 these consumer communities 밑줄 그어보시고 이러한 소비자 집단들이 go beyond national boundaries. 자, 국가적 경계를 넘어가기도 한다. feeding on global widely shared repertoires of ideas, images, and practices. 어떤 사람들은 5번에 these consumer community 없으니까 5번 아닌가요? 5번 답 맞긴 맞는데 그렇게 푸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이제 앞에 있는 말들을 가지고 이러한 소비자 집단들 앞에서 소비자 집단 계속 얘기했거든요. 그렇게 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단절해 보긴 좀 힘들어요. 자, 5번도 오케이라 씁시다. 자, 그 3점 써 있는 옆에다 뭐라고 쓰시냐면 단절 없음, 스텝 3 적용. 3점 써 있는 옆에다가 뭐라고 쓰시냐면 단절 없음, 스텝 3 적용. 이라고 쓰시고요. 자, 그럼 스텝 3가 뭐냐라고 하면 이런 거죠. 자, 우리 주어진 문장에서 예측이 안 했죠. 3점이니까. 지문에서 단절이 없다. 자, 이런 경우. 자, 그럼 이 말은 스텝 1도 안 됐고, 스텝 1 안 됐고, 자, 스텝 2도 안 됐다. 이 말인 거야. 그럼 스텝 3를 가야 되는데, 여기서 당황을 해버리죠. 답이 안 나와. 이러면서. 그럼 어떡하지? 대충 막, 추론대 돼버리고. 그러지 말고 뭐라 하겠어. 자, 여기까지 갔으면 이제 스텝 2를 제대로 했다면, 지문 내용이 인지된 상태죠. 그죠? 그럼 지문 내용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주어진 문장을 보면, 처음에 읽었을 거랑 사뭇 다를 거라고요. 그럼 다시 봤을 때, 문맥적, 그 다음에 내용적 예측을 해서 들어갈 수 있는데 바로 답이 보일 수도 있고 어떤 어려운 문제들은 어떻게 해요? 소거 하나씩 다 넣어보면서 소거를 시킬 수도 있고 이렇거든요. 지금 다시 한번 볼까? 자, personal stories 주어지면 다시 보세요. 이제 지문 내용 알고 있잖아요. 이제 그럼 다시 보면 개인적 이야기들 뭔지 알겠죠? 자, 지문 속 의미로 개인적 이야기 뭐겠어요? 개인적 선호들이겠죠. 그죠? 그리고 connect with larger narratives 더 큰 이야기들과 연결한다. To generate new identities. 거기 new identities에 동그라미 치고 새로운 정체성들을 만든다. 뭔가 변화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지금 다시 봤을 때 느낌이 오죠. 개인적 이야기들, 개인적 선호들 그게 변화한다. 새로운 게 만들어진다. 아까 우리 3번, 4번 그 넘어가는 자리에서 3번에서 기대하지만 새로운 게 나온다. 계속 변화한다 라고 했어. 그치? 그래서 이게 보면은 자, 혹시 이걸 느껴서 4번, 5번 둘 중에 넣어보고 답을 골랐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난 잘 애매한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씩 다 넣어보면 돼요. 이미 지금 한번 읽었기 때문에 다 넣어보면서 소거를 시키면 됩니다. 자, 근데 4번이 매력적 오답이죠. 상당히 매력적 오답. 4번 고른 비율이 37%고 5번 고른 비율이 30%니까 오히려 4번이 더 많이 고른 거라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4번이 왜 아니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자, 보세요. 자, 이
밑에 써봐요, 여러분들. 4번이 오답인 이유. 자, 주어진 문장과 이렇게 4번이 붙었다. 앞에 이제 주어진 문장이 온다라고 하면 이 두 개는 자, 재진술이 맞아요. 같은 말이에요. 예, 근데 요게 4번에 in reality가 있었죠. 자, 이 역접이 될 수가 없죠. 4번 앞에 왔을 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5번이 정답인 이유. 자, 5번이 정답인 이유는 4번이 아니라서요. 솔직히 말하면. 소거법 적용하셔야 돼. 근데 명확하게 가보자면 4번 다음에 자, 주어진 문장이 왔다. 이렇게 해서 이 두 개가 재진술 같은 말. 그 다음에 5번은 자, 요 두 내용에 대한 추가 정보. 부연 설명. 애매하죠? 애매하잖아. 요즘에 순서랑 문장 삽입 특징이 좀 애매한 거예요. 근데 그 애매함은 여러분이 문맥적인 요소들이 많이 가미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찾아내셔야 돼. 합리적 문맥. 자, 근데 또 소거법을 적용할 수 있어요. 소거법. 그러니까 지금 보면 왜 5번이냐? 4번이 아니니까. 이거야. 4번이 아니니까. 됐죠? 네, 이거 써보세요. 자, 썼죠? 네, 오케이. 자, 38, 39번 문장 삽입이 이번 순서는 뭐 솔직히 그렇게 어렵진 않고 문장 삽입 포인트에서 자, 38번 스텝 2 단절 딱 걸리고요. 39번은 스텝 3까지 간 고난도 소거법까지 적용해야 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뭐 간단하게 그리고 36번이 좀 많이 어려웠다 하니 잠깐만 보자면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를 하면 보면 이제 2번을 많이 고르고 5번이 답이고 그러니까 B 다음에 A가 되는 건 사실 다 이제 인정한다는 거예요. 자, 주어진 문장 B 다음에 A까지 뭐 순서 풀이법은 우리 뭐 많이 했고 나중에 필요하면 빨리 이제 그 캘리커스 파이널 순서 부분을 딱 보시면 돼요. 내가 절대 스킬 부리지 말자고 했어요. 그 순서는 정직하게 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했었는데 자, 이렇게까지 간 상태에서 C를 본다 했을 때 C는 다 이렇게 보면 C를 보자마자 답이 나올 수도 있으나 C를 보고 애매하면 다 넣어봐라. 그리고 소거를 시켜라 라고 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역시 또 이렇게 문맥적인 의미예요. 그냥 뭐 괜찮다. 그 말은 뭐야? 아닐 수도 있다. 이 말인 건데 자, 왜 여기냐? 역시 또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소거가 돼요. 여기는. 그래서 C가 왜냐라고 C가 왜 앞에 와야 돼요? 라는 의미는 그 의미를 찾기보다는 시험장에서는 여기 아니니까 이거다. 그러니까 마지막 C를 넣어보고 소거를 시켜서 답을 낸다. 이거는 지금 소거법 적용입니다. 이거는 참고로. 그러니까 C에다가 쓰세요. 소거법 적용. 순서는 뭐 이 정도만 얘기할게요. 자, 여러분들 날 좀 봅시다. 자, 이제 마무리를 좀 할게요. 우리 이 파이널 기간 동안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이냐를 좀 얘기를 해보면 파이널이라고 하니까 이제 아무래도 9편이 끝난 다음에 약점에 들어가다 보니까 구문 다시 들어야 되나요? 아니면 뭐 정말 문제 뭐 기출을 다시 봐야 되나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자, 지금까지 해왔던 걸 잘 하시면 되고 자기가 빨리 약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킬러클래스 파이널 강좌를 8강밖에 안 되니까 빠르게 이제 소화하셔서 방법론 소화하셔서 따라오시면 되는데 자, 마지막은 이렇게 하셔야 돼. 파이널 기간 동안 자, 실전 모의고사 플러스 오답 정리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실전 모의고사 플러스 오답 정리로 가시는 건데 자, 일단 실전 모의고사다라고 하는 거는 일단 우리 뭐 지금 2개 하고 있죠. 뭐 서버랑 쇼타임 하고 있는데 플러스 만약에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면 뭐 기출 가장 좋습니다. 절대평가 내에 나온 기출. 그리고 기출 잠깐 추천해 주자면
절대평가 내에서는 여러분들 2019 6평하고요. 2019 수능 있죠? 요때 거. 요때 거는 꼭 한번 풀어봐요. 평가원 차가 가가지고 빼가지고 요게 6평이 4.3%고 수능이 5.4%거든? 되게 비슷함을 느낄 거예요. 느낌에서. 그러니까 지금 아마 6, 9평 점수 나온 거 있죠? 그거랑 실전처럼 이 두 개를 좀 풀어보시면서 요거랑 해서 점수는 아마 뭐 비슷비슷하게 나올 텐데 거기에서 공통적 자기가 안 되는 걸 찾아내면 정말 자기가 못하는 게 그거예요. 그걸 찾아내시면 좋아. 이 두 개는 추천해 줄게요. 자, 지금 이제 보시면 실전 모의고사를 푼다 듣기까지 포함하면 70분이죠. 그죠? 그러면 오답 정리하는 시간 얼마나 걸려야 될까요? 무조건 70분 이상 걸리셔야 돼요. 자, 오답 정리 어떻게 하느냐? 자, 첫 번째로 자, 오답 정리하는 것은 실전 시험장용으로 하시는 겁니다. 자, 오답 정리는 이제 실전 시험장용으로 하시는 건데 무슨 말이냐면 자, 여러분 모의고사 오늘 했잖아요, 우리. 모의고사 풀고 나서 틀린 거 오답 정찰 체크할 때 틀린 문제를 정답을 체크하시면 안 돼. 절대로 안 돼. 그냥 놔둬야 돼. 그럼 자기가 4번을 골랐는데 틀렸어. 정답은 2번이야. 그냥 그거 체크하면 안 된다고. 놔두고 다시 풀어보셔야 돼. 해설지 절대 보시면 안 되고. 이제는 다시 볼 때는 시간 제한 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이걸 문제를 풀 거냐, 시험장에서. 이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자, 모르는 말은 인정하고 어려운 단어 인정하고 그 상태에서 어떻게 풀 거냐. 끝까지 해보고 답을 내보고 맞았으면 기분 좋고 틀렸으면 왜 틀릴까 또 고민하셔야 돼요. 그때는 해설지 갖다 고민하시는 거고 고쳐 나가야 되고. 자, 그게 실전 시험장용 오답 정리예요. 알겠죠? 절대 인정하셔야 돼요. 모르는 단어, 모르는 이해 안 되는 말들을. 자, 그 다음에 반복 읽기. 이해가 될 때까지 반복 읽기. 자, 이렇다고 또 오해하시면 안 돼. 또 내신처럼 모든 말을 이해하겠다가 아니라 역시 또 이해 안 되는 건 인정, 모르는 단어 인정하면서 자, 내가 이해될 답을 어떻게 냈는지를 시험장에서 이렇게 해야지. 머릿속에 시험장만 있으셔야 돼요. 시험장만. 그러면 내가 오늘도 보세요. 이해 안 될 만한 말들은 나도 몰라 이러면서 물음표 넘어가 이러면서 하잖아요. 설마 모르겠어요? 강사인데? 그리고 수업 준비 또 했겠죠. 너희 다 물어보면 설명해 줘야 되니까 또 받겠죠. 근데 실전 시험장처럼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도 아마 그리고 자기가 복습해 봤다면 또 이해 안 된 말 이해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의미가 없다고. 시험장 가서 이해 안 되면 시험장 내에서 이해되는 것만 가지고 생각해야지. 그죠? 네. 자, 그 다음 자꾸 이렇게 내가 시험장만 얘기하니까 또 자꾸 기본을 놓쳐요. 기본적인 요소는 영어의 기본적인 요소는 해석과 어휘 아닙니까? 꾸준하게 챙기셔야 돼요. 마지막까지. 자, 어려운 문장이 생겼다. 이 어려운 문장, 모의고사 하면서 어려운 문장. 자, 생기면 형광펜 꼭 하시고 오답 구문노트 하는 거 만들지 마시고 거다 그냥 바로 해버려. 자, 구조 분석하고 중심점도 찾아보시고 반복 읽기도 해보시고.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모르는 어휘 찾고 또 암기도 하셔야 되고. 자, 우리 현장에서 수능 전주까지 수업하는데 그때까지 모르는 어휘 무조건 다 어휘 시험 계속 칠 겁니다. 그 전주까지도. 그러니까 왜냐면 여러분 300개 지나가잖아요. 300개 중에 솔직히 모르는 거 몇 개 돼요? 정말 많아봐야 7, 80개 아닐까요? 그 정도 외울 수 있거든 사실. 그지? 네, 그러니까 어휘는 끝까지 모르는 어휘를 암기 안 했다가 그 어휘 때문에 시험장에서 틀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모르는 어휘 찾고 암기하는 건 되게 중요하고. 자, 모의고사 풀었으면 오답 정리 이렇게 하면 정말 이거는 70분 이상 지나가요. 그죠? 제대로 하는 거죠, 오답 정리를. 내 약점들을 잡아내서 하는 거니까. 이렇게 꼭 해주셔야 되고. 자기가 이제 여러분들 모의고사는 지금 파이널 기간 때 공부하는 방식까지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